Retired Los Angeles Lakers basketball star Kobe Bryant has been killed in a helicopter crash. It happened this morning. The chopper reportedly went down just before 10 a.m. local time, according to the fire department out there in Calabasas, California. With the 13th pick in the 1996 NBA draft, the Charlotte Hornets select Kobe Bryant from Lower Merion High School in Pennsylvania. Time has wings. Even when you realize that you need to appreciate the time, it still goes by fast. I am a 17-year-old kid, but at the same time, now it's time to go in there and it's time to do some work. How good is this kid? The best part of basketball, so many things. When you win, it's been a long so it doesn't turn off. Without you, my friend, spirit.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NBA 온 에어 시즌 5 15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인님. 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자윤이고요. 네. 오늘의 방송은 저희 3인 방송. 네. 오늘 복장이 더욱더 아나운서 같으시네요. 네. 안경까지 해서 그런가요? 아주 거의 마네킹에서 갔다가 다 입으신 느낌이네요. 저희가 지난 시즌에 이 3명 조합으로 몇 번 방송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참 되게 재밌게 녹음했던 기억이 학구방 있는데. 방송. 네. 오늘도 좀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다들 감기 괜찮으신가요? 저는 독감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맞습니다.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들었어요. 지난주에 안 나오셨었죠. 네, 지난주에 그렇죠. 방송을 네. 못했죠. 네. 다들 감기를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네. 때라서. 멍청하면 바보가 그 감기에 안 걸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저도 그럼 바보가 된 거네요. 네. 바보 둘이랑 천재 한 명 방송하는 거예요. 네. 바보가 왜 감기 안 걸리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풍문에 뭐 그런 말이 들리던데. 네. 아무튼 요즘 그 우한폐렴 때문에 상당히 그렇죠. 걱정들도 네. 많고 지하철을 타면은 마스크 안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더 힘든 그렇죠. 그런 요즘이에요. 네. 그래서 역으로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 정도는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 역발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마스크 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인터넷 구하기도 힘들고 구할 수 있으면 또 비싸고 너무... 세니타이저도 가격이 엄청 올랐다고. 네, 그러니까요. 약국들에서도 그 손세정제가 그렇죠. 다 동이 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다들 저희 그 노아 청취자분들도 감기를 꼭 조심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3인 방송 조촐하게 위클리 뉴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상 소식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스테픈 커리가 3월 중 복귀 가능성을 제기했네요. 원래는 2월 달쯤을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3월쯤 되면은 4월 복귀 소리 나오지 않을까? 4월쯤 되면은 다음 시즌에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문득 그 운동을 하다가 약간 빡이 쳐서 그러니까 NBA 선수들이 손을 다치면 과연 얼마나 쉬었었던가 하고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 커리가 다친 그 부위가 그 왼쪽 손에서 그 손가락과 손가락 끝 마디와 그 손목을 연결하는 그쪽 뼈라고 해요. 거기를 이제 엄지부터 1, 2, 3번 뭐 이렇게 해서 부르던데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다쳤을 때 대부분 6에서 8주 또는 길어야 2달.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제 커리가 이렇게 또 오래 쉬냐에 대한 ESPN 또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읽어보니까 뭐 관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변부 이제 근육들이 다쳤을 때는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뭐라고는 하던데, 그쵸. 그 내막은 저도 약간 의심이 되긴 하는데 좀 그래요. 예전에 칼로스 부저인가요? 부저요? 네. 그 시카고에 있던. 네네. 그 선수도 이제 손이 다쳤을 때 꽤나 오래 쉬었는데 그때도 한 8주 넘게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손가락 부서진 거 얘기해서 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코비가 결승전에서 부러진 손가락을 가지고
우승을 한 적이 있었죠. 그 이제 커리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에 급하게 돌아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쵸. 그런 팀 성적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좀 관리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죠. 안타깝네요. 네. 뭐 드레이먼드 그린만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얘가 지금 많이 뛰어봤자 뭐 바꿔지는 게 뭐가 있겠냐.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골스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내년 시즌에 클레이 탐슨까지 해서 이세 선수가 건강하게 뛰는 모습을 아마 제일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디엔젤로 러셀 트레이드 루머가 조금씩 다시 나오고 있어서 저희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그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혹시라도 그리고 미네소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영역을 노리고 있는데 근데 골든 스테이트가 그럼 카레슨 타운스를 달라. 미쳤냐?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됐다가 다시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거래를 안 하겠다는 소리 같네요. 그렇죠. 아 너무 웃기네요. 글렌 로비스 삼자와 칼타. 디엔젤로 러셀 날강도인데요, 이 정도면? 칼만 안 들었지. 자 그리고 카이리 어빙이 복귀 전에서 굉장히 복귀 전은 아니죠. 복귀 전은 아니었죠. 얼마 전에 있었던 경기에서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는데 그렇죠. 무릎 부상으로 최소 일주일 또 결장이 예정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도 약간 관리 차원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빙이 또 이번 올스타에 안 뽑혔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그 결장한 경기도 많았고. 그렇죠. 사실 팬 투표에서는 굉장히 높은 순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은 뭐 팬 투표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라든지 선수들의 투표가 다 이제 그 합산돼서 이제 그렇죠.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막판에 이제 킴바 워커한테 자리를 내줬는데 뭐 아쉬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카이리 어빙이 어쨌든 코비와 굉장히 친한 사이인 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그 직후에 이제 또 이제 그 한 경기 결장한 다음에 돌아와서 또 이제 두 경기 연속으로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또 이제 쉬게 되면서 스펜서 디니디가 좀 웃고 있지 않을까. 나 좀 뛰겠는데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죠. 디니디 들고 계신 분도 좋으시겠네요. 그렇죠. 어빙을 이번 시즌에 판타지에서 들고 계신 분들 정말 속 터질 것 같은. 그렇죠. 나오면 잘하는데. 그리고 루카 돈치치도 발목 부상으로 최소 6경기 정도. 한 6경기니까 2주 정도. 그렇죠. 결장이 예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그 이제 올스타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리칼레 감독 인터뷰한 걸 보니까 돈치치가 올스타전에 이제 출전할 수 있냐 없냐 관련된 이제 질문 세례를 받더라고요. 집중 폭격을 당했는데 뭐 지지적인 대답은 좀 회피를 하면서 우선 뭐 몇 경기 좀 지켜보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첫 올스타이고 그 다음에 선발로 그렇죠. 나오게 되는 그렇죠. 돈치치니까 아마 많은 팬분들이 올스타전에서 조금이라도 뛰는 모습은 기대를 하실 것 물론이죠. 같은데. 그리고 노먼 파웰 같은 경우는 손가락 부상으로 무기한 아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노먼 파웰은 사실 그 한 2-3년 전이었나요? 그 플레이오프 때 그 이제 다른 그 둘리들이 죽신나게 죽쓰고 있을 때 혼자 토론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토론토고. 지금도 토론토고. 그때 이제 뭐 다른 둘리들이 죽쓰고 있을 때 혼자 좀 반짝하면서 좀 하는데 하면서 이제 그 많은 돈을 받고 재계약을 했었는데 재계약을 했죠. 사실상 뭐 작년 뭐 재작년 뭐 거의 본 게 없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뭐 카와이 레나드랑 이제 데니 그린이 없으면서 기회를 많이 받으면서 굉장히 모든 그 사람들의 예상 대비해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타이밍에 좀 부상을 당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드디어 좀 돈값 좀 하나 했는데 그렇죠. 부상으로 아웃됐네요. 그리고 반가운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빅터 올라디포. 그렇죠. 무려 375일 만에 무릎 부상 후에 코트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뭐 돌아와서 그 첫 경기에서 굉장히 멋있는 빅샷도 넣어주고 그렇죠. 경기 끝나고 이제 맘바 멘탈리티라고 하면서 또 이제 이랬었고 경기 전에는 사실 좀 이렇게 눈물을 좀 이렇게 흘렸었죠. 그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가 당시가 이제 그 작년 코비의 이제 비보가 전달된 시점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 마지막에 빅샷을 날리면서 이제 경기를 연장전으로 보냈었는데 그 전에 사실 선점 슛을 6개를 시도했다 다 실패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타이밍에 또 이제 3점 슛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참 이 선수의 깡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사실 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폼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지금 여전히 슛감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고 출전 시간도 계속 관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디애나가 그 이제 4월 농구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4월 5월 때는 좀 컨디션을 끌어올리면 그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많은 그 인디애나 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렇죠. 복귀니까요. 어쨌든 클러치 멘탈리티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팀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데미안 릴라드. 그렇죠.
제가 포틀랜드 경기를 저번 그 LA와의 레이커스와의 경기 그때 이제 생방으로 보게 됐었는데, 그렇죠. 뭐 그 전부터 핫하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핫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 대단한 6경기, 그렇죠. 6경기만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정말 역대급 그 스탯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기록이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제가 사회라서 제가 하고 싶은데 넘겨드린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형님? 제가 읽을까요? 이거 읽으면 되는 건가요? 뭐 일단 뭐 살을 붙이는 네가 알아서 해. 저는 사실 선수들의 그 스탯을 볼 때 항상 그 판타지를 보는데 지금 근 한 6-7경기 간 34점 이하로 득점한 적이 없습니다. 릴라드. 네. 그 이상 항상 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평균적으로 해서 봤을 때 지난주 마지막 주의 평균이 45득, 그 전주가 48.8. 어시도 그 48.8, 그러니까 2주 전에 48.8에 7리바에 10어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45득점, 7리바 11어시. 네. 턴오버는 3개. 정말 판타지할 맛 날 것 같지 않습니까? 경이 없습니다. 네. 5인분 정도 되는 거죠, 이 정도. 그렇죠. 이 정도면 그렇죠. 많이 하면 5인분? 네. 뭐 평균이 지금 뭐 9득점 육박하는 기록을 냈는데 지난 6경기만 딱 잘라서 봤을 때는 6경기 2개로 이제 293점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난 20년간 코비랑 그 하든에 이어서 3번째로 달성된 그런 대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에 2019년 1월에 그 6경기 동안 이제 299점을 넣는 스트리크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환산을 하면은 49.8점이 되는 거고,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07년도 1월 달에 293점. 그러니까 릴라드랑 지금 완전 동일한 득점을 한 거죠. 같은 득점. 그렇죠. 평균 이제 48.8점을 했고, 릴라드가 지금 진행 중인 293점에 평균 48.8점. 그렇죠. 그리고 이 동기간에 3점 슛을 무려 49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6경기만 딱 잘라놓고 봤을 때 NBA 신기록이라고 하고, 그리고 6경기 평균으로 45득점에 10어시스트를 평균적으로 기록한 역대 최초 선수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참 소름 그 자체인 그런 기록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되고, 정말 이보다 소름 더 뜨거울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소름 끼치게 핫한 스트리크를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맞습니다. 예전에 그 3점 슛을 던질 때 보면 커리의 전성기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렇죠. 그 거리라던가 수비의 맞습니다. 그 아주 되게 딱 달라붙어서 수비를 하는데도 귀엽고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로고에서 풀업하는 경우가 좀 뭐 다 돼야죠. 이제 빈번하게 거기서 야투를 시도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성공률도 굉장히 그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블 팀이 들어가니까 이게 그 화이트 사이드라던가 다른 선수들에게 오픈 찬스도 굉장히 잘 봐주고, 그래서 어시스트 수치가 굉장히 높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보면은 릴라드는 개인 기록은 그렇게 또 큰 의미를 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포틀랜드가 그 상반기에 사실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팀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느덧 지금 플레이오프 9위까지 지금 올라왔죠. 직전까지 와 있고, 와 있고, 지금 뭐 8위인 멤피스랑 1.5경기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박빙이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릴라드가 데미안 타임이라고 하나요? 릴라드 타임이죠. 릴라드 타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난 6경기였고. 자,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휴스턴 로켓츠의 카펠라가 트레이드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죠. 카펠라가 트레이드 검토하는 게 아니고 휴스턴이 이제 카펠라를 동부 컨퍼런스로 이제 보낼 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였죠. 어제 밤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카펠라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그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트레이드를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휴스턴의 성적 자체가 어떤 기대 이하인 부분도 있고, 지금 서버 컨퍼런스 5위죠. 31승 18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이 팀은 항상 그 챔피언십 오 버스트라는 그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하고 있는 하고 지금 그 이번 시즌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구단에서 이에 대한 만족을 못한 거죠. 만족을 못했는데 막상 누구를 데려오려고 이제 트레이드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누가 있냐 하면은
지금 카펠라밖에 딱히 내놓을 만한 자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펠라를 내주고 이제 센터 그냥 리바운드 잘하는 센터 한 명이랑 플러스 3&D 자원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웨스트브룩을 트레이드 웨스트브룩은 얘기가 안 나오고 있나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웨스트브룩 트레이드 얘기는 아예 안 보이고 사실 그 또 웨스트브룩이 그 최근 몇 경기 동안 하든이 부진하고 있을 때 잘해줬죠. 눈부신 활약을 하면서 또 이제 휴스턴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타이밍상 뭔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하든과 이제 베프이기 때문에 하든과 베프인 상황에서 이제 그 하면 하든이 또 빡치지 않을까. 네. 성적이 이러해도 베프가 더 중요하다. 3&D 자원 관련해가지고 코빙턴을 굉장히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휴스턴. 네. 필리랑 휴스턴이 그 코빙턴을 굉장히 노리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네소타 입장에서 굳이 카펠라를 데려올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렇죠. 좀 1라운드 2장인가요? 2장은 받아야 뭐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라운드 2장. 그 휴스턴은 뭐 이미 지금 그 크리스 폴과 러셀 웨스트브룩 트레이드를 단행을 했을 때 이미 드래프트 그 픽을 몇 개 날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뭐 사실 그 하든이 MVP급으로 이제 올라온 시즌 몇 년 전부터 이제 돌아가면은. 거의 드래프트 픽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다 남발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어떻게든 지금 당장 윈나우 모드로 선수를 더 보강하기 위해서 남부를 했는데 막상 이번 시즌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카펠라 카드를 그래서 꺼내든 것 같아요. 네. 카펠라가 없으면 너무 그 높이가 낮아질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런 그 라인업 이제 몇 번 가동을 했었잖아요. 그 PJ 터커를 센터로 해서 이제 그 5명 그 휴스턴 로켓츠의 코트 위에 있는 5명 선수들이 모두 이제 그 2m가 안 되는 그런 라인업을 가동을 해서 그 유타전이었죠. 유타전에서 이제 루디 고베어가 이제 네, 그 아래쪽으로 시선 아래쪽으로 갖다 주면서 이제 이 뭐하는 새끼들이지? 이런 모드로 했었는데 상당히 또 그 와중에 또 효율을 보여줘서 어쨌든 그래도 높이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걱정이 좀 되네요. 그럼 뭐 트레이드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기준으로 검증된 소스에서 예상하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후보 선수들 한번 언급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아직 그 뭐 크게 저희가 주목한 선수들의 트레이드 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워낙 그 오프 시즌에 이미 많은 대어들이 이동을 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하필 또 그 지난주에 또 이제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그 슬픈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디어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언론 거론을 안 했었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워즈죠. 에드리안 워즈너스키가 이제 가끔씩 그 하는 팟캐스트를 풀로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1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거는 없다고 저희가 결론 내렸거든요. 그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팀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어쨌든 언급이 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하죠. 이 그 호수님이 정리해준 리스트를 보면은 굉장히 저로서는 충격적인 이름들이 몇 명 있어서. 그런가요? 특히 마일스 터너 같은 경우는 와 드디어 인디애나가 인내심을 바닥을 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 마일스 터너는 사실 시즌 초부터 특히 이제 그 사보니스랑 터너가 이번 시즌부터 같이 뛰고 있잖아요. 그쵸. 뛰면서 이제 거의 뭐 스파다 슈터급으로 스트레치 5급으로 이제 외곽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실상 사보니스는 올스타로 지금 선정이 돼서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터너는 작년 대비나 재작년 대비해서 너무 이제 기대에 못 미치는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팀들이 그 이제 그 데려오기 위해서 많이 그 물어봤는데 지금까지는 언터처블이다 이런 자세를 유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막판 스퍼트를 위해서 이제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은 트레이드 데드라인 직전에 어떻게든 터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시장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시장 가치는 저는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 뭐 팀의 어떤 그 구성상으로 작년 대비 이제 그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선수는 어쨌든 그 이 스몰볼 라인업이 난무하는 이 지금 시점에서 5번으로 기용됐을 때는 정말 소름 끼치는 활약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한 팀을 찾게 된다면 그 팀을 정말 다시 어나더 레벨로 올려줄 수 있는 그 정도 되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단점이라는 게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터너가 단점이 개선되는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그렇죠. 포스트 무브가 아예 없다시피 하죠. 그러니까요. 저번에 그 미국 국대로 뽑혔을 때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길래 이 선수가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골밑 그 움직임을 보여주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NBA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몸방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좀 더 잘 먹히는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예전에 마이스 레너드 같은 선수도 뭐 연습하는 영상들을 보면 골밑 풋워크 이런 것들을 엄청 연습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사실 뭐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습은 하지만 볼을 받지 못하죠. 네, 그런 차원이고 그러니까 뭐 턴오더는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게 있는데 보여주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공을 줘야 뭐 하든 말든 하지. 전 존 콜린스도 약간 존 콜린스 의외였어요. 네. 최근에 필리가 애틀란타한테 졌을 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이 선수가. 네. 근데 이렇게 뭐 글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존 콜린스는 스탯상으로 봤을 때는 항상 20득점 10리바를 할 수 있는 선수긴 하지만 이제 디펜시브 스타퍼로의 역할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좀 더 개선 여지가 많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애틀랜타가 최근 몇 주 동안 그 안드레 드러먼드를 영입을 이제 노리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많은 대가를 치르기 뭐 좀 자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좀 발을 결국은 좀 빼가지고 지금은 모든 이제 그 협상이 다 중단이 된다 생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뭔가 좀 빡센 그런 5번 자원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에런 고든도 트레이드 그 루머가 조금 있나 보네요. 에런 고든은 정말 그 게르가 아닌가요, 정말? 네. 게르 중에 게르. 네. 호포드도 조금 물론 뭐 필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사실 굉장히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감독 문제인지 이게 선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호포드가 정말 쏠쏠하고 엔비드가 없을 때에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5번이 없어요. 엔비드 나가면. 그리고 호포드가 뭐 최근에 레이커스전에서도 사실 맹활약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엔비드가 없는 경기였는데 그 당시 벤 시몬스랑 호포드가 이제 두 명의 조합이 그렇죠. 클러치 상황에서도 굉장히 맹활약을 하면서 레이커스에게 패배를 안겨줬었는데 사실 호포드가 그 필라델피아에 온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보스턴에서 한 명을 세배오자. 세배오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러키랑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붙었을 때 7차전 베스트 오브 세븐 시리즈에서 그 쿤보를 괴롭힐 수 있는 더 한 명의 다른 큰 빅맨을 영입을 해서 어쨌든 미러키를 염두에 두고 데려온 선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내주지 않겠지만 그 와중에 또 이제 좋은 자원이 오게 된다면은 트레이드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루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필리가 만약에 호포드 트레이드 한다면 어떤 매물이 가장 탐이 나시나요? 우선 시몬스에 대한 역할을 명확하게 해놓고 트레이드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몬스는 보면은 그 4번을 볼 때 가장 최근 들어 3, 4번을 많이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조시 리처드슨한테 약간 1번을 넘기기도 하고 다만 약간 아직까지는 좀 그 역할 정리가 조금 덜 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정리가 되고 나서 뭐 1번을 데려오든 아니면 그 뭐 3&D를 더 데려오든 왜냐면 3점도 없거든요. 지금 호포드가 3점 거의 제일 많이 던져요. 그쵸. 네, 한 4개에서 6개 던질걸요. 그쵸. 디안젤로 러셀. 디러셀? 뭐 그건 감독이 알아서 할 텐데. 내가 구단 좀 하고 싶다. 호포드랑? 글렌 오일슨도 줄게. 골스 입장에서 굉장히 좋겠네요, 진짜. 다 줄게. 완전 똑똑한 진짜. 그러면 다음 시즌은 호포드랑 드레이먼드 그린이 같이 뛰는 건가요, 그러면? 와. 드레이먼드 그린 또 정리하고 싶은데. 5명 중에 진짜. 디그린 없애고 호포드만. 호포드만 쓰는 거로. 골든 스테이트에 호포드가 간다면 굉장히 진짜. 근데 드레이먼드 그린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호포드 정도면 충분히. 호포드의 뭐 BQ는 뭐 빅맨 중에 최상위급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죠. 4번, 5번이 다 기용될 수 있는 다재다능을 가지고 있고 수비도 되고 3번도 있고 스트레칭도 되고 3점도 있고 3점도 있고 그냥 데리고 있어라. 콤보 막아야지. 콤보를 막든 뭐 브룩 로페즈를 견제를 하든 뭔가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콤보 만나기 전에 떨어진다. 지금 올라디프 돌아온 경기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6위도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진짜 감독 정신 차리고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위험해 보여요. 필라델피아가 6위까지 출가할 거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6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마치 자기 자리인 것 마냥.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수 언급을 좀 하고 싶네요. 화이트사이드. 제가 봤던 그 포틀랜드 경기에서 최근 릴라드가 활약한 그 경기에서 화이트사이드가 너무 잘해서 그렇죠. 야 정말 제 2의 전성기가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래도 너키치가 돌아오니까 이런 소식들이 그렇죠. 너키치가 돌아오는 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 화이트사이드는 여전히 뭐 단점은 극명합니다. 경기 중에 집중력을 잃고 누가 내 주변으로 오면 다 블락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파울 트러블 경기가 있고 어쨌든
그 장점과 단점이 극명한 상황인데 네, 너키치가 있는 와중에 또 이제 이번 시즌에 FA로 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이트사이드가 네, 뭔가 포틀랜드에서 뭐 더 받아올 수 있으면은 트레이드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지금 팔기에는 딱 좋은 최고죠. 팔아야죠. 것 같아요. 네. 최고죠. 네. 네. 그 센터들이 이게 뭐 센터피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도구로 남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핫사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도구인데 나사가 한두 군데가 빠져 있어가지고 망치질을 하다가 언제 그 망치 머리가 날아갈지 모르니까 하나 나사 붙어 있을 때 빨리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뭐 화이트사이드랑은 별개 얘기긴 하지만 그 포틀랜드가 그 이제 베이지모어를 이제 생크레멘토로 보내고 트레버 아리자를 데려왔잖아요. 트레버 아리자가 지금 거의 40분씩 뛰고 있는데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한 퍼즐 조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멜로가 싼똥 치워주고 이제 빈 3점 쏴주고 네. 일라드랑 맥컬럼 더블팀 오면은 빈 3점 네. 멜로가 똥 싸면 치워주고 그렇죠. 아니 여전하더라고요. 아리자가 그렇죠. 네, 팀을 또 상성이 좀 잘 맞는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네. 굉장히 반가운 요즘 아리자. 트레버 아리자는 정말 아로포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어디를 가든 네, 팀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네. 세크라멘토를 왜 갔나 싶었어요. 돈을 많이 주니까. 네. 그리고 세크라멘토가 기대치가 많이 높았잖아요. 오프시즌에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트레이드 소식은 관련 소식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고요. 네. 다음 소식은 레이커스가 포틀랜드와 있었던 경기에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그 사망자 추모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기가 2경기였는데요. 네네. 네. 뭐 다들 보셨는지? 물론이죠. 네. 안 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이 경기를. 전 경기는 못 봤고요. 네. 앞에 그 첼로 연주하는 첼로인가요? 그렇죠. 그 연주하는 그 부분만 봤습니다. 뭐 뭐랄까요? 르브론이 이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렇죠. 네. 나와서 이제 자기가 그 뭐랄까요? 고비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또 대표로 선수 대표로 또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르브론 제임스가 또 이제 그 보이즈 투맨이 이제 국가를 부르고 있을 때 눈물 흘리는 장면이 또 포착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뭐 좀 여러모로 좀 우울한 그런 한 1, 2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코비를 사랑하는 팬분들이 그 스테이플스 센터 밖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이제 그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가 스테이플스 센터를 한번 또 갔었잖아요. 그렇죠. 최근이었죠. 작년 11월에 갔다 왔죠. 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저는 그 저희가 지난 방송 때 인터뷰 영상으로 썼었던 그 이제 위즈 칼리파의 그 음원이 실제로 그 저희가 이제 마지막 그 지난 경기를 봤을 때 경기 초에 이제 나왔었잖아요. 찰리 푸스랑 이제 같이 그 공연을 했었는데 그렇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또 이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뭔가 정말 좀 소중한 사람을 떠내보는 것 같은 또 이제 그런 기분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경기를 졌죠, 근데. 네, 그렇죠. 네. 용서받으면 안 되죠. 네. 블랙맘바는 릴라드한테 갔죠. 네, 그렇죠. 릴라드가 제대로 흡수했다. 그 멘탈리티는 그렇죠. 아니 맘바 멘탈리티가 이상한 애들한테 자꾸 가가지고, 네, 뭐 카이리 어빙, 뭐 데미안 릴라드 이런 애들한테 많이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다 유산이겠죠. 네. 레이커스의 진가는 플레이오프 때 뭔가 좀 발휘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스타전 포맷이 좀 변경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코비 브라이언트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헌정 이벤트들을 기획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1쿼터부터 3쿼터까지는 매 쿼터별로 0점부터 시작해서 그 쿼터를 승리한 팀을 결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각 쿼터마다 10만 불씩 그 쿼터를 이긴 팀에게 이름으로 이제 그 팀의 이름으로 기부금을 할 수 이제 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4쿼터 같은 경우는 1쿼터부터 3쿼터까지 합산 점수에서 앞서는 팀에 플러스 24점. 이게 코비의 등번호죠. 그렇죠. 24점을 더한 점수를 타겟 점수라고 해서 시간 제한을 없애고 먼저 타겟 점수를 달성한 팀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굉장히 스무스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제 울스타 포맷이 바뀐다 하는 뉴스를 이제 현지 그 각종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이걸 설명하는 애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반응을 많이 보였는데 역시 자유인님 그렇죠. 깔끔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4쿼터 때 아예 그
시간이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시간이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먼저 그 달성하는 거에 더 네. 의의를 두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올스타 이번에 저희가 이제 선발을 이제 그 팀 르브론과 팀 안테토쿤보가 다시 됐잖아요.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팀이 이제 그 나눠서 이제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 그 한 팀은 8번, 한 팀은 24번을 전원이 다 달고 이제 경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와, 네. 굉장히 여러모로 의미 있는. 네. 그렇죠. 네. 코비 브라이언트 선수가 참 지난 일주 동안 더 느꼈지만 네,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요새 골프를 또 좋아하니까 네. 얼마 전에 있었던 피닉스 오픈에서도 네. 16번 홀이 파3 홀인데 네. 거기서는 이제 그 선수들이 코비 브라이언트의 저지를 입고 네. 샷을 하고 네. 그리고 마지막 그 라운드 같은 경우는 그 홀컵의 위치를 매 라운드마다 바꾸는데요. 그게 이제 앞에서 24걸음, 그다음에 왼쪽에서 8걸음. 이게 8번과 24번 코비 브라이언트 상징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네. 네, 그렇게 경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농구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코비를 그렇죠. 많이 애도하고 있는. 네. 네. 뭐 제 생각엔 스포츠 선수들을 초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그 전 세계가 마치 마이클 잭슨이 예전에 그 이제 사망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정말 출몰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정말 그 다른 뭐 스포츠 선수들 뭐 유명한 선수들도 다 나와서 이제 언급을 했고 그 매체에 나와서 또 이제 그 각종 그 토크쇼 호스트들도 나와서 이제 어떤 예전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나왔었던 뭐 지미 키멜이라든지 코넌 오브라이언이라든지 이런 그 유명 인사들도 이제 각종 트리뷰트 그런 방송을 따로 했었죠. 오늘 또 마침 호수님이 24번 저지를 그렇죠. 네. 노란색 오늘 또 제가 쉬는 그렇죠. 날이라서 집에 놀다 왔거든요. 네. 입고 오셔서 이 저지가 그 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경기를 그 가야님이랑 직관하러 갔을 때 제가 하필 이 저지를 빼먹고 이제 안 들고 간 거죠. 이미 저지가 있었는데. 네, 단 저는 짐을 챙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갔으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막상 경기장 들어갔는데 안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노란색 저지가 두 개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샀던 저지를 좀 입고 왔죠.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뉴스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타임. 자, 다음 코너는 댓글 소개 행타임입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벌써 전가요? 네. 저 인트로 영상 또 넣으실 거죠? 꽹가리 같은 거 이제 소림 같은 느낌으로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을 그 마법사님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네네네. 지난 한 달 동안 마법사님이 직접 편집을 또 해주셨어요. 또 이번 달에는 제가 편집을 하는 만큼 꼭 넣어주세요. 여기 뭐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신청곡이 있으시면 제가 언제든지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댓글은 사실은 그 지난 그 코비 사망 소식의 여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잔상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댓글들이 많아서 네. 뭐 너무 무겁지는 않지만 또 너무 경박스럽지 않게 그렇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이디 KSRAZ2님 10,000원 캐시를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후원을 이게 해주시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대댓글에 이제 What can I say 뭐 이렇게 이제 달아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호수이님의 그 발언이 시발점이었죠. 네. 그리고 뭐 와케나사이 그게 이제 그 만바오 그렇죠, 전에 그렇죠. 그 멘트였었죠. 그 멘트를 아마 살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러시면 저희도 조금은 부담스러우니까 10,000원을 좀 더 좋은 곳에 쓰셔도 이게 너무 매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좀 분위기를 조성해드린 게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사죄를 드리고 싶고 저희 사실 이렇게 그냥 장난스럽게 그냥 한 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마음만 받겠습니다. 매주 이렇게 너무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버르장머리가 없어져요. 이런 거에 대한 또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의 버릇을 위해서라도 무리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죠. 마음 편히 그냥 저희 들어주셨으면 보내주신 그
그 후원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저희가 또 열심히 방송하는데 만약에 뭐 억만장자시라면 뭐 지속적인 후원 부탁드립니다. 행여나 제가 이분의 재력을 모르고 이런 망언을 하는 거라면 그게 중요한가요? 네? 저희한테 해주신 그 마음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을 해주시길. 건방장자. 저희는 이제 아무튼 넘어갈까요? 방송 여러 번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저분은 이제 동생에게도 돈만 많은 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니까요. 그렇죠. 네. 뭐 저도 팟캐스트를 듣지만 이렇게 후원한다는 거가 쉽지 정말 않죠. 정말 절대 쉽지 어렵고 않죠. 저희가 지금 시즌 5째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저희가 유료 방송으로 진행한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주 해주는 건 그러니까요. 처음이었던 네. 거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네.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억지스럽게 하지 그렇죠. 않으셨으면 네, 좋겠다. 네. 다음 주에 이번 주는 한번 우선 쉬시는 게 어떨까? 저희의 버릇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저희 버르장머리를 좀 위해서라도 해주시면 오히려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 드렉슬러 미소장님, 좋은 것에서 더 멋진 판을 만들어주세요. 감사했습니다. 3월까지 코비만 신도록 하겠습니다. RIP. 네, 이 코비 신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수요가 갑자기 올라가서 나이키 측에서 온라인 판매를 잠시 동안 중단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트리뷰 뭐 관련돼서 각종의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어쨌든 로우탑을 NBA에 처음으로 좀 유행을 시켰던 장본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KB4랑 5랑 6가 굉장히 많은 판매량 기록을 했었는데 4부터 이제 그 로우탑이 도입이 됐었죠. 이 얘기를 폴 피어스가 이제 ESPN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사실은 그 코비를 기리는 그 화면이 떠 있었고 코비의 그 뒷모습이 보이는 그리고 그렇죠. 똑같은 장면이 한국 나이키에서도 번역이 돼서 같이 그렇죠. 한국말로 써 있더라고요. 들어가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다음 댓글 제플리카님. 코비 사망 소식을 듣고 한참을 울먹이다가 24초 8초 바이올레이션으로 추모하는 경기들을 보면서 울고 샤크가 통곡하는 거 보고 울고 방송 듣고 또 웁니다. 네, 샤크가 통곡하는 통곡, 그쵸. 이게 방송을 진행하기 어려워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되게 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네. 그 샤키로닌이 방송에서 이렇게 울먹이는 모습을 저는 정말 처음 봅니다. 샤키로닌은 항상 그 뭔가 팬들에게 재미를 주는 엔터테이너 기질이 다분한 그런 지금 방송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 걸 처음 봤었고 저는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멘트는 그 샤키로니 본인이 굉장히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명예의 전당에 허용이 되면은 과연 그 같이 이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로 이제 동행을 해서 이게 뭔가 그 기념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제 뭐 그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데이비드 탐슨을 데려가기도 했었고 본인에게 커리어에 굉장히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을 이제 같이 동반해서 그 스테이지에 그 입장을 하기 마련인데 본인 내심 그걸 기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코비가 나를 혹시라도 불러주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얘랑 무슨 얘기를 나눌까. 또 그럼 뭐 사람들이 뭐 너는 코비가 또 장난으로 나는 5번 우승했고 너는 뭐 넌 4번 우승했으니까 내 짱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장난을 주고받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걸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말을 하면서도 이제 울물을 이제 쏟는 걸 보면서 좀 정말 가족도 이제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샤크가 또 얼마 전에 여동생을 잃어서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도 힘든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샤크가 울먹이는 모습은 정말 저도 약간 울컥할 정도로. 그리고 그 샤키로닌의 아들인 샤리프 오닐도 코비 브라이언트 직접적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각종 이제 그 샤리프 오닐이 직접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었죠. 코비 브라이언트 나와서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은 걸 내용을 하면서 참 그 두 명이 어쨌든 은퇴하고 나서 참 많이 가까워졌었고 저희가 참 좋은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걸 같이 볼 수 없다는 게 참 아쉬운. 그렇습니다. 네, 다음 댓글. 야수장이님, 출근하면서 듣는데 시작부터 드래프트 픽 방송이 나오는 순간 바로 울컥. 지하철에서 질질 짜는 나란 남자. 이때 가야이님이 그 인트로 음악을 다시 한번 짜주셨죠? 그렇죠. 역시 또 그 가야이님의 음악 감수성에 이 스펙트럼이 정말 넓다라는 거. 프리즘 같아요. 빛 한 줄기 쫙 짜주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근데 정말 그 단시간 만에 탄생한 영상인데 어쨌든 너무 감사했죠. 그러니까요. 또 타국에 계신데 그걸 또 어떻게 또 작곡을 작곡이래. 작곡 맞습니다. 편집을 하셔가지고. 심지어 그 타이밍에 손님이 와 계셨다고 했는데 그래요? 손님은 도대체 그동안 뭐 하고 있었던 건지 뭐라고 얘기를 하고 나 잠깐만 작곡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신 건지
참 그게 궁금해요. 아마 다음 주쯤에만 막 비즈니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네. 가연님 이제 오늘 이제 그 귀국을 하셔서 아마 다음 주쯤 오시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들어봐야죠 나중에. 네네네. 다음 댓글 스미스팡님. 마이애미 대 보스턴전 빅맨의 여부는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리바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라고 하셨네요. 네. 그 카펠라 나와 있던데 어떻게 생각 있으신지. 카펠라 뭐 디온 웨이터스 이런 애들 묶어가지고. 그죠. 뭐 줄 수 있는 그 매물들은 지금 핫한 애들 많으니까. 네. 옥석을 가리셔서 한번 해보는 것도. 네. 저는 펜라일리가 그 이제 그 프레지던트가 어떤 칼을 과연 들고 올지가 참 기대가 돼요. 네, 항상 어떤 빅딜에 대한 그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지르려면 지금 트레이드 데드라인 직전에 지를 건지 아니면 오프 시즌에 지를 건지 지르기는 확실히 지를 겁니다. 중에서. 네. 또 호수이님께서 또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또 그 빅네임들을 선호하는 감독이라고 그렇죠. 해서. 하지만 크리스 폴은 좀 부담스럽다고. 돈은 너무 많이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이성은 남아있군요. 그렇죠. 네. 121년이 남아있으니까. 네. 121년이면 저희 지금 1년치 셀러리 캡을 넘어가는 이제 돈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116밀리언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네. 그렇네요. 네. 자, 다음 댓글. 스미스방님. 그리고 오늘 미들턴. 와, 후덜덜하네요. 아무리 상대가 워싱턴이라지만 하고 남겨주셨는데 이때 그 워싱턴이랑 그 미러키의 경기였는데 오버타임 1오버타임을 갔었고 151대 131로 벅스가 이겼죠. 굉장히 워싱턴스러운 스코어죠. 네. 이때 미들턴 스탯이 51득 10리바 6어시. 블레서도 사실 대단했는데 34득 6리바 10어시. 6리바 그렇죠. 10어시. 심지어 이 점수가 안테토코모가 빠진 상태에서 그렇죠. 나온 점수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벌써 쿤보도 한번 그 기록을 한 적이 있었고 50득점 이상을. 그러니까 단일 시즌에 지금 벌써 두 명이 한 팀에서 두 명이 50득점을 기록하는 이제 기록을 낳았죠. 네, 다음 탐묘인님. 우선 코비를 기리는 듯한 캐시를 후원을 해주셨고요. 2,400원 캐시, 그 다음에 8,000원 캐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편지를 하나 써주셨는데 그렇죠. 시즌 1부터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조용히 듣다가 처음으로 댓글을 남기는 게 안타까운 코비의 소식이라는 것이 황망합니다. 코비의 사고 소식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샤크의 목 놓아 우는 영상과 지문을 통해 코비를 확인했다는 뉴스를 듣고 눈물이 터지고 말았네요. 40줄에 접어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노아에서도 그를 기리고 추모하는 방송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노아를 듣고 있는 시간은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도 가장으로서의 중압감 등은 잠시 내려놓고 저도 모르게 밝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흉금을 터놓고 격식 예의 차리지 않는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난다는 마음으로 방송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십시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하수상한 요즘 건강들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도록 수사적인 표현이 아닌 정말 진심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동 그 자체네요. 네. 이렇게 댓글을 안 이렇게 달아주시면서 그렇죠. 조용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한 주부터 그러니까 시즌 1부터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들으셨다는 얘기는 사실 시즌 1 첫 번째 방송 들으면 끌만한데 한 주도 빠지지 않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한 주 정도는 빠져줄 수 있죠. 네, 시즌 1에 시즌 1에 한 네 번째 방송까지 사실 들으면서 끌만한데 이걸 또 같이 들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싶고 너무 짠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또 이렇게 그 숨어 계시는 저희의 팬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또 신기하면서 또 그 방송의 중압감이라는 게 그렇죠. 같이 느껴지네요. 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댓글 자진방아님 온 집을 뒤져 코비 루키 카드를 찾았습니다. 코비는 고졸 루키였는데 루키 올스타 전에 깜짝 활약을 하며 MVP를 수상했고 몇 년 지나지 않아 레이커스 올스타였던 에디 존스를 밀어내고 주전자리 차지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하면서 이제 그 카드 모음집을 같이 올려주셨어요. 사진으로. 네. 정말 이 사진들만 다시 봐도 역시 그 초반에는 건방졌다라는 게 표정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건방짐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오히려 성공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건방짐을 이제 실력과 이제 노력으로 특히 노력으로 그렇죠. 이제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초반에 코비가 나왔을 때 또 마이클 조던과 비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많이 당했죠.
그걸 극복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네. 다음 댓글 동야서혜님. 그 코비를 기리는 캐시 후원을 해주셨고요. 800캐시 그리고 2,400캐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408원 후원을 하고 싶었는데 100원 단위로밖에 안 돼서 이렇게나마 마음을 전합니다. 금액보단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그리고 오늘 뉴욕 멤피스전 난리네요. 뉴욕은 진짜 안 될 것 같네요. 네, 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네. 제가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뭐 항상 금액보다는 마음 따뜻하게 받고 있죠. 댓글도 항상 자주 달아주시기 때문에 감사한 말씀 드리고 이 뉴욕 멤피스전은 제가 한번 저희 단체 카톡방에서 폭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제이 크라우더가 경기가 이미 완전 끝난 상황에서 이제 그 뉴욕 닉스의 볼을 스틸을 해서 그렇죠. 스텝백 3점, 스텝백 코너 3점 시전을 하는데 그걸 이제 그 앞에서 보고 있던 엘프리드 페이튼이 이제 그 푸시를 해버렸죠. 네. 스탠드 쪽으로 푸시를 해버리고 이제 거의 난동이 나기 직전까지 갔는데 그 사던 상황이 이제 그 한창 전 세계가 코비를 추모하는 그런 타이밍이 나왔다는 것도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행동이었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마커스 모리스가 경기 직후에 그 제이 크라우드의 3점에 대해서 굉장히 피메일스러운 스러운 행동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여성 비하 논란에 그렇죠. 또 이제 휩싸이면서 이런 나중에 이런 시국에 정말 불필요한 그런 행동과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 주목을 받았었던 정말 불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죠. 네. 사실 크라우더의 스틸,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그 가비지 타임 났을 때 점수를 올리고 말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이긴 한데 이 억지로 스틸하는 것까지는 굳이 했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뭐 스틸인데 이미 경기가 종료가 1분도 안 남은 상황이었고 20점 차가 났는데 거기서 스텝백 3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구석으로 가가지고 그쵸. 굳이. 그리고 NBA 선수들은 어쨌든 암묵적인 룰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경기 결과가 어차피 뒤집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을 그냥 하고 야투 시도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매너죠. 이게 뭐 암묵적인 룰인데 그거를 깨는 순간 이제 사실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특히 선수들 입장에서 그렇죠. 다음 댓글 MD님 방금 스티브 발머 봤어요 하면서 이제 사진을 올려주셨네요. 그 밑에 엄마 드로자님이 반짝반짝이라고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대머리인 그 스티브 발머를 향한 말이었다면 제가 조심스럽게 경고드리겠습니다. 이런 대머리와 탈모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반짝반짝 이 네 글자 굉장히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해석 하신 거 보니까 본인도 포함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의 문제겠죠.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스티브 발머를 여러 번 봤는데 경기장에서도 이제 보고 했었는데 항상 그 코트 이제 그 바스켓 뒤쪽에 앉아 있죠. 뒤쪽에 항상 앉아가지고 이제 막 열광하는 모습이 참 아직까지도 좀 아기 같은 좀 그런 모습이 남아 있는. 그렇게 경기를 열광해서 보는 몇 안 되는 구단들 중에 한 명이죠. MD님이 실제로 이제 경기를 보러 가셔서 현장에서 찍어주셨던 사진인 것 같아요. 다음 댓글 스미스팡님 서부랑 동부 올스타 그리고 리저브 발표에 대한 사진들을 같이 올려주셨고요. 같이 그 경기 후기들을 좀 남겨주셨는데 개인적으로 버틀러가 리저브 멤버에 뽑히기는 했는데 많이 아쉽다. 그리고 올라디포, 어빙, 필리 수비가 개판이다 라는 거에 대한 댓글들 같이 남겨주셨고요. 시카고에서 이 올스타전이 열리는데 시카고 선수가 없다라는 게 좀 아쉽다. 라는 말씀도 같이 남겨주셨네요. 첨언을 드리자면은 그 잭라빈도 그 덩크 콘테스트에 안 나오겠다고 발표를 했죠.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카고에서 하는데 시카고 선수들은 정작 주목을 구경 오겠죠. 구경을. 사람들은 이제 그 유나이티드 센터 앞에 그 이제 그 동상 보러 사복 입고 딥디쉬 먹으면서. 딥디쉬 먹으러 가고 싶네요. 딥디쉬가 뭔가요? 그 시카고 피자, 시카고 깊이가 그게 높은 시카고 피자. 안에 치즈가 빠방하게 들어있는. 저는 사실 그걸 못 먹어봤어요. 그걸 딥디쉬라고 하죠. 딥디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카고를 3번 가봤는데 그 이제 경기도 몇 번 보고 딥디쉬는 항상 먹는데 꼭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습니까? 인생 피자입니다. 진짜요? 좀 느끼하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느끼한 거 잘 먹는 스타일이에요. 한번 또 언제 가시죠. 제 소울 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한국에서 한번 드시고 시카고 가서 한번 드셔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한국에서 제가 그 딥디쉬를 먹고 반해서 한국에서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한국 딥디쉬는 딥디쉬가 아닙니다. 그냥 디쉬입니다. 그냥 사이드 디쉬? 그렇죠. 시카고의 그 피자는 아쉽네요. 정말 그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소름 끼치는 뷰티풀한 맛이 있습니다. 꼭 가서 드셔보시길.
네, 알겠습니다. 안 먹어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그냥 뭐 입에 치즈가 가득 들어가 있죠. 네. 뭐 같이 가시죠. 네. 가시죠. 네. 가고 싶죠. 네. 네. 네, 다음 댓글 드렉슬러 미소장님. 당분간 각 팀의 에이스들의 고득점이 상당수 나올 것 같습니다. 모두 만바 멘탈리티 장착하고 부담 없이 던지는 것 같아요. 코비 감사합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네. 시몬스도 좀 보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만바의 멘탈리티에 대해서 좀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몬스는 멘탈리티가 있어도 안쓰러울 것 같은 멘탈리티가 없죠. 더더욱 적극적으로 돌파하고 패스하고 리바운드하고 그렇죠. 하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 잘하잖아요. 잘하는 거 그거 있죠. 그럴 거면 사실 미식 축구를 갔었어도 충분히 괜찮았을 텐데 굳이 왜 여기 와서 공놀이 하고 있나. 네. 다음 스미스방님. 오늘 비록 레이커스 선수는 아니지만 만바 멘탈리티를 릴 장군이 보여주는군요. 그쵸. 네, 저희가 앞서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쵸. 네, 스미스팡님 마이애미가 올랜도를 잡았거든요. 아데바요는 못했지만 다른 팀원들이 카바를 쳐줬습니다. 보스턴 필리 경기는 굉장히 실망입니다. 이 경기에서 사실 그 캔바 워커가 안 나왔죠. 그렇죠. 네, 호프드와 엠비드의 역할이 좀 정리가 필요해보고 좀 겹치는 느낌이 든다라는 댓글을 또 같이 남겨주셨네요. 적극 저희도 뭐 같이 뭐 공감을 하고요. 애틀란타전 패배도 그렇지만 보스턴전 패배도 사실 굉장히 실망스럽긴 합니다. 애틀란타 졌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존 콜린스가 무섭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무섭다는 게 확인 사살이죠. 네. 원래는 그쵸. 죄송하네요. 저도 앉을 줄 알았어요, 사실. 이길 줄 알았는데, 졌더라고요. 애틀랜타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그 보스턴으로 가서 애틀랜타 대 보스턴 경기를 직관하고 이제 돌아올 예정입니다. 그렇죠. 호주님이 또 그래서 그렇죠. 다음 주에 돌아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2월 7일 그러니까 현지 일자로 이제 그 2월 7일이니까 금요일. 한국은 이제 토요일 오전이 되겠네요. 토요일 오전. 네. 애틀란타도 맛집이 있나요? 저는 보스턴으로 가시죠. 보스턴도 맛집이 있나요? 보스턴 그 동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할랄 가이즈 먹고 뭐 그냥 쉑쉑 먹고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이제. 워낙에 또 자주 가시니까 그렇죠. 가시는 곳마다 사실은 맛집이 있을 법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먹으러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경기를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맛은 뭐 햄버거만 매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한 경기만 보시나요? 그렇죠. 네, 제가 TD 가든을 아직 안 가봤는데 TD 가든을 이제 가보면서 특히 최근에 또 이제 그 TD 가든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이제 추모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 보라색과 그렇죠. 이제 그 노란색 그쵸 그런 조명을 틀어주는 걸 있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가도 되겠다. 가봐야겠다. 가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심지어 셀틱스 저지를 샀습니다. 맞다. 제가 태어나서 녹색 저지를 입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저 셀프 소름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기를 가면 그 저지를 입어줘야 되기 때문에 누구 저지? 테이텀. 나이키닷컴에서 할인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딱 그거 사고. 테이텀 저지만 할인을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테이텀이 근데 또 이번에 올스타 그 선발이 됐잖아요. 가서 이제 그 후보로 뽑혔는데 가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온스파더님 33,600 캐시를 후원해 주셨네요. 이것도 이제 그 코비를 기리는 후원 캐시로 생각이 돼요. 감사합니다. 통산 득점. 그렇죠. 맞습니다. 많은 매체 및 팟캐스트에서 코비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각자 추억하는 코비의 플레이였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꼽은 세 장면은 덴버와의 경기 중 터치다운 패스를 받고 비하인드 백 드리블 후 360도 덩크. 그다음에 댈러스전 3점 라인 근처 코너에서 밀착 수비를 당하고 있을 때 왼손으로 미들슛 성공. 포틀랜드전 브랜든 로이를 두고 스텝백 3점을 성공하면서 해설자에게 Are you kidding me?를 연속으로 외치게 하는 순간. 지난 토요일에 포틀랜드와의 경기를 보면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경기를 시청했습니다.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릴 장군이 만바의 영혼을 흡수하는 바람에 아쉽게 져버렸네요. 이상한 데로 갔죠. 장소를 잘못 찾았죠. 수많은 코비 헌정 방송을 시청하고 청취했지만 아무래도 은퇴할 때 녹음한 호수인님의 1시간 논평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세컨 버전으로 한 번 더 해도 좋을 듯하네요.
코비의 통산 득점만큼 후원할 수 없다 보니 비슷한 금액을 후원합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런 사연까지 같이.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이제 이 온스파더님은 그 인상 깊게 꼽은 세 장면을 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네. 패널들끼리 뭐 한 장면 정도씩이라도 네네.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을까요? 네. 뭐 저부터 시작을 하자면 네. 저는 그 맷반스인가요? 맷반스가 그 공을 이렇게 상대방 사실 이렇게 겁주기 하듯이 그렇죠. 눈 앞에다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지는 듯한 신용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쫄게 만드는. 그렇죠. 이때 코비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눈 뜨고 마치 복싱 선수가 권투 그렇죠. 주먹 날라도 눈 안 감는 네. 듯한. 눈 깜짝 안 했죠. 저는 그걸 보고 이 선수의 집중력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도끼일까 뭘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둘 다가 아닐까요? 둘 다인가요? 네. 그리고 정말 레전드가 된 방송이죠. 저는 그 네.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죠. 정말. 맷반즈는 실제로 그 영상이 이제 그 뭐 실제 그 당시였죠. 그 당시에 그 수많은 레이커스 팬들에게 그 살인 협박을 최근에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네. 그 장면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LA 지역에 또 이제 라틴 계열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정말 맷반스가 길거리 지나가면 정말 널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장난반 농담반 진담반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또 신기한 게 맷반스가 나중에 레이커스 또 오죠.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랑 이제 같이 뛰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또 코비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맷반스가 그때 했던 얘기가 그 말씀하셨던 그 플렌치 게이트라고 하는데 눈 깜짝 안 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나서 코비가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나한테 저런 거를 해도 되는 새끼면 그런 멘탈을 가진 새끼면 나는 또 같이 뛰어도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 생각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코비가 그렇죠. 네. 저런 거 할 수 있을 정도면은 나랑 같이 뛰어도 돼. 나한테 이런 걸 했던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뭐 이런 건가요?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나랑 같이 뛸 자격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얘기를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경기에서 그 플린치 사건이 있기 전에 맷반스랑 코비랑 계속 붙었거든요. 네, 계속 몸싸움하고 신경전 벌이고 그러다가 이제 그 플린치까지 나왔는데 정말 그 정도 깡이면 네. 코비가 인정할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그 아까 한 장면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세 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댓글을 봤을 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좀 덜 대중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게 첫 번째는 2007-2008 시즌에 코비 브라이언트 이제 MVP를 수상했던 그 시즌이었는데 그 시즌 막판까지 그 크리스 폴을 끌고 있는 호네츠랑 레이커스가 서부 1위가 되냐 마느냐를 놓고 다투고 있었고 서부 1위가 되는 팀의 선수가 MVP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정설처럼 이게 거론이 됐었거든요. 근데 매치업이 붙었는데 레이커스가 그 경기를 승리를 했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또 이제 경기 막판에 그 스틸을 하고 나서 정말 소름 끼치는 그 백덩크를 투핸드 백덩크를 시전한 경기가 있었어요. 네, 저는 근데 그 태어나서 그렇게 소름 끼치는 타이밍이 나온 또 이제 그런 임팩트를 줬던 그 투핸드 백덩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은 정말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호네츠하고 그 코비 브라이언트 덩크하면 그 장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몇 번의 리플레이를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레이커스 팬들은 그 덩크를 MVP 덩크라고 하죠. 이 덩크로 MVP를 타게 됐다. 그게 있었고 다른 한 장면은 제가 그 트레이시 맥그레이디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레이시 맥그레이디가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랑 1대1 매치업이 된 상황에서 그 숄더 페이크로 코비 브라이언트를 바보로 만들어버린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바로 이제 응수를 하죠. 바로 그 반대편에서 그 왼쪽으로 돌파를 해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그 베이스라인 쪽으로 돌파를 해서 올랜도 선수 2명을 끌고 이제 투핸드 덩크를 한 다음에 그 빡침과 분노를 이제 그 백보드에게 표출하는 네, 빡 치고 내려오고 테크니컬 파워를 먹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되게 코비스러운 저도 이제 환호를 했던 장면이었고 마지막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먼저 사연이 먼저 말씀하시죠. 그렇죠. 마지막 하나는 생각날 때까지 여행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시면. 네네. 오늘 방송 중이라도 생각이 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말씀하시죠. 먼저. 저는 그 마지막 경기가 아무래도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좀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은 자주 유튜브로 자주 보는 편인데 특히 그 유타와의 마지막 경기 마지막 3분 같은 경우는 코비가 이제 은퇴하는 경기라서 더 뭔가 집중력이 있기도 했지만 그 코비에 대한 코비의 농구 인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3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지금 봐도 너무 재밌고 그 눈빛이라던가 그 집중력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 대단했던 네, 그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전 자연님 말씀을 하시자마자 바로 생각이 났는데 왜 바보같이 그거 바로 생각했는데 그 바로 이제 08-09 시즌에 초반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미러키를 상대로 그 이제 동점인 상황에서 그 마지막에 게임 위닝 샷을 시도를 하는데 수비 선수를 등지고 이제 숄더 페이크를 하고 페이드웨이를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연장전으로 가게 되는데 연장전에서 또 동점 상황이 나온 거죠. 코비 브라이언트가 무슨 데자뷰를 보는 것처럼 똑같은 선수 상대 똑같은 무브를 해서 위닝샷을 성공을 시킵니다. 경기를 하는 거 보고 와 저걸 굳이 저렇게 똑같이 완전 소름 끼치는 싱크로로 똑같이 해야 됐었나. 그러니까 본인이 분한 거죠. 그거를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백으로 그 비하인드로 이제 그 드리블을 하고 나면서 숄더 페이크와 함께 페이드웨이를 성공시키는 거는 보면서 참 정말 코비스럽다. 이 세 가지 장면이 제가 생각나는. 그 성공시킨 장면은 그 코비의 뭐 베스트 플레이 하면은 꼭 나오는 장면 중에 그렇죠. 하나인데 그렇죠. 그 앞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줄 그렇죠. 몰랐네요. 네. 저는 이제 경기 라이브로 보고 있었으니까. 네. 정말 코비스러운. 정말 코비스럽죠. 네. 재밌네요. 네. 네, 다음 댓글. 임스피드님, 토론토가 시카고를 잡으면서 11연승을 달성 중입니다. 슈퍼스타 한 끗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부 2위에 자리를 잡았네요. 네. 위닝 스피릿이 이런 건가 싶네요. 돌아가면서 부상 중인 악순환만 어떻게 끊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이 팀은 둘리가 나가고 모든 게 다 잘 두목이 나갔는데 두목 둘리가 나가고 참. 네. 동부 2위 할 거라고 솔직히 예상하셨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죠. 네. 저는 2위는 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네. 오히려 동부 1위 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필라델피아가. 네. 저 사실 벅스는 넘보지도 않았고요. 네. 네. 네, 좀 그렇네요. 네. 토론토를 좀 본받자면 내보낼 선수는 확실히 내보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게로레드는 확실히 내보내야 된다. 네. 미련 두지 않고. 네. 토론토가 확실히 그 지난 시즌에 그 우승을 하면서 그 확실히 챔피언십 아이덴티티가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부상으로 인해서 그 들쑥날쑥한 로스터를 들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참 그 중요한 상황에 선수들이 참 그 마인드를 잘 잡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신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챔피언십의 아이덴티티, DNA. 할 수 있겠죠. 네. 고맙겠네요, 카와이가. 소름 끼치게 고마워야죠. 네. 그럼요. 드루전에게 더 고마울까요? 카와이에게 더 고마울까요? 카와이가 아닐까요? 네. 네, 임스피드님의 댓글을 마지막으로 그 댓글은 여기까지가 끝이고요. 네. 이번에도 또 여러 가지 사연과 또 이야기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깽가리 소리와 함께. 깽가리인가요? 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그 비스무리한 지옥의 묵시록 징인가요? 그게 뭐지? 아무튼 그거와 함께.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코너는 자유주제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올스타 경험이 없는 선수 탑5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네. 이번 그 2020 올스타 출전 명단을 한번 또 살펴보면서 이런 또 자유주제가 좋네요. 또 생각이 났습니다. 네. 일단 올 시즌의 올스타 출전 명단 한번 또 살펴보실까요? 그렇죠. 저희가 또 지난 방송 때는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얘기만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제 선발 선수에게 스킵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명단을 한번 좀 공개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일단 서부부터 살펴보자면 선발로는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카와이 레너드, 루카 돈치치 그리고 제임스 하든. 네. 이 루카 돈치치가 이 치열한 서부에서 무려 선발로 첫 올스타를 무한 리스펙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보 선수로는 데미안 릴라드, 크리스 폴, 러셀 웨스트브룩, 브랜든 잉그램 첫 번째죠. 그렇죠. 도노번 미첼, 루디 고베어 이 두 선수도 첫 번째죠.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크리스 폴은 2016년 이후로 4년 만에 다시 올스타전을 밟게 되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OKC 유니폼을 입고 할 줄은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게 재미있는 게 CP3 같은 경우는 10번째 올스타라고 하고요. 그렇죠. 웨스트브룩 같은 경우는 9번째 올스타를 이제 나가게 되는 건데 CP3가 올스타에 선정이 되면서 OKC가 11년 연속 올스타를 배출한 팀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웨스트브룩이 꾸준히 이제 듀란트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그 서부에 샌안토니오 선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1997년 이후에 연속 올스타 배출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올 시즌의 그 부진과 네. 네, 여러 가지. 와, 97년 이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데이빈 로빈슨이 그때 이제 마지막 나오는 거죠. 팀 덩컨도 아마 있었을 것 그렇죠. 같은데. 데이빈 덩컨은 그때 이제 팀 덩컨 루키였으니까. 네. 팀 덩컨은 네. 그 다음 연도부터 있구나. 저는 네. 사실 97년도에 그러니까 농구 외적으로 그 사회 전반적인 일에 무슨 일이 있었나를 물어봤는데 역시나 그 농구를 회귀하는 두 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사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올림픽이 있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IMF 97년도에 무슨 일이 IMF가 이제 네. 연말에 찾아왔고 그렇죠. 네.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죠. 네, 그렇군요. 네. 97년도면은 그 이제 팀 덩컨이 드래프트된 거죠. 네. 2위는 키스 베논이었고요. 네. 팀 덩컨은 루키 시즌에 바로 올스타 게임 진출하죠. 네. 네. 그래서 서부에서는 처음으로 올스타를 출전 선수들이 루카 돈치치를 포함해서 무려 4명이 그렇죠. 네. 네. 생겨났고요. 유타가 2명이나 배출했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네. 아무래도 유타가 그 최근에 또 좋은 그쵸.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노반 미첼이 선정된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 마이클 링은 어떻게? 네. 돈은 제일 많이 받는데 여기서. 네. 자, 그리고 동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동부는 선발로 야니스 안테토쿤보, 네. 엠비드, 시아캄, 그리고 트레이 영, 캔바 워커. 그래서 시아캄과 트레이 영은 또 첫 번째로 그렇죠. 올스타를 네. 맞이하게 됐는데 트레이 영은 이제 그 소포모 2년 차로 이제 그 루카도 돈치치랑 함께 선발로 났죠. 시아캄이 올스타 선발이 된 거는 뭐 놀랍진 않습니다. 무조건이죠. 워낙 처음부터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리고 후보를 살펴보면 카일 라우리가 후보가 됐네요. 네. 그리고 벤 시몬스, 크리스 미들턴, 제이슨 테이텀. 테이텀도 첫 번째죠. 그리고 지미 버틀러, 뱀 아데바요, 사보니스. 아데바요와 사보니스도 첫 번째죠. 네. 굉장히 또 반가운 얼굴들 올 시즌에 이번 올스타전에 처음으로 나오는 올스타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처음으로 올스타를 나오는데 무려 선발로 나오는 선수가 3선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만큼 기존 스타들의 부상이 많다라는 얘기도 되지 않을까요? 커리랑 듀란트가 우선 없으니까. 커리, 듀란트, 어빙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폴 조지도 없다시피 그러네요. 폴 조지는 아예 뽑히지도 않았죠 이번 올스타 때. 지난 시즌에 오렌비 포레스트팀에 빛난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부상이라는 게 참. 그래서 지금 보면 루카 돈치치, 파스칼 시아캄 그리고 트레이 영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올스타를 나오게 됐는데 선발로 그렇죠. 이게 출전을 하게 됐는데 이 기록을 살펴보니까 1998년도에 안토니 워커, 케빈 간의 팀 덩컨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 이후로 21세 이하의 3명의 올스타가 뽑힌 최초의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앤토니 워커는 엔투안 워커였죠. 엔투안 워커. 엔투안 워커. 보스턴에서 있었던. 이 중에 3명의 선수가 명예의 전당에 뭐 갈 것이 확정이잖아요. 엔토니 워커는 쉽지 않겠네요. 네. 엔토니 워커는 사실 커리어 초반에는 그 차세대 포인트 포워드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 어디서 띄운 그 보스턴에서 오래 있었고 2006년도 이제 그 마이애미에서 드웨인 웨이드와 함께 이제 우승을 했었던 멤버였는데 사실 그 리바운드도 굉장히 잘하고 드리블 능력도 굉장히 출중하고 정말 다재다능한 그 모습을 커리어 초반에 보여줬었는데 커리어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3점 슛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몸싸움을 점점 꺼리게 되고 이러면서 좀 점점 그 본인의 자리를 잃게 되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앤토니 워커는 슛이 있었나요? 3점 슛이 장착돼 있는데 성공률 대비해서 너무 많이 쏜다라는 얘기를 커리어 내내 들었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이애미가 우승하는데 많이 기여를 했었던. 시몬스가 살짝 떠올랐다가 다시 들어갔죠. 그렇죠. 국내에서는 그 감자라는 별명이 있죠. 두상이 감자 같다는 뭐 그런 얘기 있어서. 못난이 감자 뭐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생긴 걸 보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두상들이 있어요. 뭐 다양한 두상들이 있죠. 그렇죠. 가운데 이렇게 푹 꺼진 듯한 두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앤토니 워커 사실 커리어 초반에는 되게 간지도 났어요, 사실. 드리블도 굉장히 잘하고 패싱 센스도 있는 그런 차세대 4범 느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간지도 안 나고 3점만 쏴대고 몸싸움 피하고 이러면서 좀 커리어가 마무리된 것 같고 4번에 3점 슛이면 스트레치 4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말로 들어 정통 센터들이 난무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새로운 느낌의 어떤 그런 기운을 불어주는 선수였는데 지금 세대에 가서 많이 뛰었으면 더 많은 이제 그 기여를 했을 만한 선수였는데 지금 사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커리어 끝나서 파산했다.
네. 화산에서 회생을 했다는 얘기가 제가 맡았었던 마지막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안타깝네요. 네, 살도 굉장히 많이 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네. 그래도 그 돈치치 영 테이텀 덕분에 또 이름이 한번 언급이 됐네요. 네. 그러게요. 제가 더 헛소리를 또 많이 했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올스타에 뽑히지 못한 그런 선수들을 저희가 또 살펴보게 되죠. 그렇죠. 일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폴 조지, 네, 카이리 어빙, 브래들리 빌. 브래들리 빌은 이만하면은 될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브래들리 뭐 예전에 되긴 했었지만 브래들리 빌의 상황을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그 NBA 역사상 그 세 번째로 평균 28득점 이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스타전에 참석하지 못하는 네,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첫 번째가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는데 60년대 딕 바넷이라고 그런 선수가 있었고 70년대 후반에 그 월드 비풀이라는 선수가 마찬가지로 평균 28득점 이상을 기록했는데 올스타전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 지금 89, 99, 2009 30몇 년 만에 거의 40년 만에 네, 거의 40년 만에 이런 기록이 또 나와서 네, 그만큼 이제 업셋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현지 애널리스트들의 얘기를 주로 보면은 카일 라우리 대신 그 브래들리 빌이 어쨌든 나오는 게 맞지 않았나. 저도 논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토론토는 어쨌든 두 명의 선수가 지금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파스칼 시아캄과 이제 같이 나오는 거기도 하고 라우리도 물론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잘해주고 있고 평균 20득점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브래들리 빌 이 선수가 혼자 고군분투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리저브는 항상 그 감독들이 직접 그 이제 보팅을 해서 그 선발이 되는데 감독들은 여전히 그 꼰대 마인드가 있고 팀 성적이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워싱턴이 사실 그 그러니까 그 스탠딩에서 굉장히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카일 라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정말 안타깝네요. 그리고 시카고의 잭 라빈도 탈락을 했고요. 네, 라빈도 사실 그 시카고에서 올스타전에 개최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정말 많이 쏘고 있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평균 30득점에 육박하는 그 소름 끼치는 득점력을 자랑을 하면서 근데 빌과 마찬가지로 그 팀 성적이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아쉬워요. 라빈이 올스타전 나왔으면 시카고 팬들에게 많은 그 구경거리를 줬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아마 그 올스타로 선정이 됐으면 덩크 콘테스트 나왔을 수도 있죠. 나왔을 수도 있죠. 지금 빡쳐서 안 나오는 거잖아 사실. 네. 그리고 이제 데빈 부커. 그렇죠. 네. 데빈 부커도 사실 그 브래들리 빌과 거의 근접한 수준의 27점을 지금 평균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 와중에 볼륨과 사실 효율이 뭔가 좀 일맥상통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 선수는 지금 볼륨과 효율을 다 잡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더더욱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피닉스가 성적이 좀만 더 좋았어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카일 앤서니 타운스도 뭐 미네소타의 바닥 같은 성적과 함께 올스타에서 탈락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서 저희가 그러면 역대 그 올스타 경험이 없는 선수들 중에서 정말 잘했는데 올스타와 인연이 없는 선수들을 한번 추려보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는데. 그렇죠. 이것도 호수님이 또 정리를 한번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먼저 그런 아이디어가 든 거죠. 과연 예전에 어떤 선수들이 그 올스타 포텐셜이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올스타전에 그 참석한 영예를 놓치고 말았나. 리스트를 뽑다가 정말 수많은 선수들이 이제 그건 뭐 리서칭도 했었고 제가 기억나는 선수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선수들이 안타깝게 진출을 못했더라고요. 데빈 부커가 아직 한 번도 안 뽑혔죠. 안 뽑혔죠. 그렇죠. 사실 데빈 부커를 위한 자주주제죠. 네. 데빈 부커가 지금 3년 차인가요? 4년 차. 4년 차인데 이름값에 비해서는 참 그렇죠. 참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은 탑 5부터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 우선 그 탑 5를 하기 앞서서 좀 그 탑 5에 저희가 그 배치는 하지 않았지만 언급할 가치가 있는 가치가 있는 선수들 그렇죠. 선수를 먼저 이름을 언급해 주는 게 좀 예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미리 깔고 가는 거군요. 이거 까는 용이었구나. 이거를 행인님이 한번 제가요. 저도 사실 여기 어너러블 멘션 뭐 요거 말씀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다 알지는 못해요 선수들을. 제이슨 테리. 그 매버릭스에서 뛰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굉장히 3점 슛 성공 그 득점 수가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애틀랜타에서 그 오랫동안 그 시절을 보냈었고 20득점에 사실 대명사 같은 그런 선수였죠. 득점형 포인트 가드. 제이슨 리차드슨. 제이슨 리차드슨은 그 많은 팬분들이 아마 덩크 콘테스트를 통해서 그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선수 어쨌든 골든 스테이트에서 오랫동안 뛰면서 항상 20득점
수준의 일단 평균 득점 기록을 하면서 네, 하이플라이어로서 또 그 굉장히 출중한 3점 슈터로서 활약을 했었죠. 네. 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네. 덩크슛 콘테스트에서 그 2번 우승을 했었죠. 아 정말요? 네, 찾아보시면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덩크들이 나오고. 네. 알제퍼슨. 네, 알제퍼슨은 다 아시죠? 샬럿에서 그렇죠. 뛰었던 그 센터. 그렇죠. 로우 포스트에서 이제 그 굉장히 출중한 포스트 무브를 자랑했었죠. 그렇죠. 네. 예전에 판타지 할 때 누군가가 알제퍼슨을 뽑았다가 버렸는데 저희 주인장님께서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는 한마디를 하셨죠. 내가 장사를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을 해주는데 걔를 버릴 애는 아니다. 닥치고 주워가라 제발. 본인이 주우시지. 3일 준다. 와,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은 막 정말 되면 안 될 것 같은 트레이트를 많이 하시고 비토를 1시간 만에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다 뭐 사업 수완이겠죠. 네, 그렇죠. 다음 뭐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알제퍼슨? 그 정도인가요? 시대를 잘못 만난 선수. 시대를 잘못 만난. 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90년대에 뛰었으면은 여러 차례 올스타에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였는데, 네, 안타깝죠. 네. 약간 좀 억울하게 생긴 상이었죠.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치면 NBA 역사상 억울하게 생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케빈 마틴. 네. 케빈 마틴. 네. 스코어링 머신이었죠, 이 선수는. 네, 대학 시절부터 이미 득점 스코어러로서 뭐 정평이 나 있던 선수였고, NBA에서도 사실 드래프트 때는 가치가 높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항상 평균 언제든 30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였죠. 네. 이 선수가 슈퍼미 되게 굉장히 특이하죠. 특이했죠. 그렇죠. 투포환을 알리는 것 같은 맞아요. 네, 선수였는데 어쨌든 득점계에서는 정말 리그에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았던 선수였고. 네. 다음 마이크 콘리. 네. 마이크 콘리는 어떻게 이건 정말 그러니까 그 평생에 한 번 뽑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한 번? 끝났죠. 네. 멤피스에서 뽑히지 않았으면은 근데 마이크 콘리 사실 좀 억울한 게 많은 게 동 포지션에 특히 이제 포인트 가드가 NBA를 지배했던 지난 10년간의 이제 센 애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뭐 크리스 폴이라든지 뭐 데너 윌리엄스라든지부터 해서 뭐 데미안 릴라드, 스테픈 커리, 뭐 라셀 웨스트브룩 뭐 이런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보로라도 안 됐었죠. 한번 뽑힐 만한데. 근데 안 됐습니다. 한데 저는 사실 근데 앞으로도 후보로 한 번 정도 뽑히는 거 말고는 딱히 뭐 없을 것 같아요. 후보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번 시즌만 해도 뭐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커리도 없었고 어빙도 없고 절호의 찬스 어떻게 보면은 가드진이 그나마 조금 빠져 있는 느낌이었는데. 동부로 가면 라우리쯤은 밟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러를 선택하겠는데요. 동부로 오기에는 근데 사실 좀 몸값이 너무 세서 또. 이렇게 몸값을 많이 받는데 올스타에 아직 한 번도 안 됐다는 게 저는 이 리스트 보고 콜리가 제일 놀라웠어요. 다음 자말 크로포드. 뭐 설명이 필요 없죠. 네. 최고의 식스맨 중 최고의 크랙인데 진짜. 네. 참. 네. 다음 안드레 밀러. 안드레 밀러도 어시스트 1위를 클리블랜드에 있을 때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NBA 어쨌든 리딩 부분에서 가장 항상 어시스트 투 턴오버 레이시오가 굉장히 출중했던 그러니까 어시스트 개수 대비해서 턴오버 수가 굉장히 작았던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계의 대명사였던 선수였는데 한 번도 올스타전에 출전을 하지 못했던 선수였죠. 네. 바이런 스캇. 바이런 스캇은 80년대 레이커스 이제 쇼타임 레이커스에서 슈팅 가드로 선발로 나왔던 선수고 평균 항상 20득점 정도의 기록을 해줬던 선수였는데 이제 같은 팀의 메이 존슨과 제임스 워디와 카림 압둘 자바라는 소름 끼치는 명예 전당에 바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밀린 부분도 있었고 또 메이 존슨 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선수였죠. 메이 존슨이 HIV 바이러스 관련해서 은퇴를 하고 나서 평균 득점이 추락을 했죠. 추락을 했었고 결국 레이커스에 계속 있긴 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와 마지막 시즌에 뛰었었죠. 네, 코비 브라이언트의 루키 시즌이 바이런 스캇의 레이커스에서 마지막 시즌이었는데 나중에 실제로 감독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 선수는 레이커스에서만 뛰다가 은퇴를 한 선수. 중간에 트레이더 됐는지는 사실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어쨌든 커리어의 시작과 마지막은 레이커스였고 80년대 쇼타임의 어떤 주역 중에 한 명이었고 코비 브라이언트에게 루키 시즌 멘토가 됐었던 선수 그리고 감독. 코비의 마지막 시즌 감독이었죠. 그럼 메이 존슨과 상당히 궁합이 잘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좋은 도구였군요. 그렇죠. 근데 메이 존슨은 사실 누가 가도 좋은 도구로 만드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누명을 쓰고 있는 선수기도 해요.
그렇군요. 안타깝네. 그렇죠. 조시 스미스. 네, 조시 스미스는 뭐 다 알고 계시죠? 네네. 저 옛날에 판타지 할 때 그 이름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가지고 뽑았다가 거의 끝물에 뽑아가지고 예전에 애틀랜타 혹스 시절에 뛸 때 제가 뽑았다가 그렇죠. 말렸죠. 조시 스미스가 2000년대 초반에 풍미했던 그 고졸 쓰레기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물론 잘하는 애도 있었죠. 얘는 조시 스미스는 성공한 케이스였고 아틀랜타에서 그 항상 3, 4번을 넘나들면서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뭔가 항상 좀 한 끗 아쉬운 특히 또 이제 같은 팀에 조 존슨이라는 걸출한 이제 항상 매년 올스타에 뽑힌 선수 있기도 했었고 항상 좀 한 끗 아쉬워서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을 남겼던 선수였던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그 몸집에 비해서 슈터치가 너무 좋아서 맞아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슈터치가 좋기는 한데 3점 레인지까지 그 확장이 안 돼서 그런 스트레치 4가 안 됐던 그러면서 그래서 커리어가 좀 조기에 끝났던 선수였죠. 리차드 제퍼슨. 리차드 제퍼슨은 그 제이슨 키드와 함께 특히 제이슨 키드랑 캐년 마틴과 함께 그 2002년도, 2003년도가 뉴저지 레츠가 이제 그 결승전에 진출했을 때 2002년도에는 레이커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스퍼스를 상대로 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주역이었죠. 뉴저지 레츠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그 평균 20득점의 대명사 같은 선수였는데 같은 팀에 이제 항상 캐년 마틴이라든지 나중에 이제 빈스 카터도 있었죠. 나중에 그런 그 제이슨 키드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올스타에 뽑힌 영예는 결국 앉지 못했던 선수였죠. 지금은 ESPN에서 그 애널리스트로 나와서 각종 드립을 난무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론 하퍼. 론 하퍼는 사실 제가 탑5로 넣어야 되는 선수셨는데 특히 이제 그 시카고 불스를 그 마이크 조던 시대에 시카고 불스를 응원하셨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포인트 가드로서 이제 그 활약을 했었는데 사실 론 하퍼의 전성기는 그 이전에 80년대 그 클리퍼스에 있을 때랑 그 클리블랜드 캐벌리에 있을 때 전성기였거든요. 평균 20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그 당시를 풍미했던 최고의 하이플라이어 중 한 명으로서 정말 폭발적인 득점력과 그 슬램덩크를 장렬시켰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론 하퍼가요. 그렇죠. 그런 선수가 시카고로 가면서 전형적인 그 이제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 역할 겸 최고의 디펜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스타로 이미 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 초반에 뽑혔어야 됐다는 설이 그 지배적이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굉장히 안타까웠던 선수 중 한 명이었죠. 론 하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론 하퍼는 참 폭발적인 득점력을 그 이제 우승을 위해서 포기하고 이제 팀에 헌신했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레이커스에서 뛰었었죠.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마지막 루 윌리엄스. 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진짜 농구 개 잘하는데. 자말 크로포드와 같이 두 크랙 아닌가요? 저희가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눈앞에서 보고 왔거든요. 저는 루 윌리엄스의 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항상 그 가연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농구를 제일 잘한다. 그렇죠. 진짜 잘하거든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건. 근데 오히려 저는 약간 자말 크로포드와 루 윌리엄스는 올스타에 못 나가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이 정말 완전한 그 정말 강한 그 식스맨으로서의 역할. 비주류계에서 온탑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런 느낌. 비주류계. 약간 길거리에서 NBA로 넘어온 느낌. 그래도 식스맨이어도 올스타에 뭐 뽑힐 수는 있을 텐데. 물론이죠. 코비 브라이언트도 후보였는데 올스타전 선발로 나갔었잖아요. 98년도에. 근데 루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선택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죠. 메일 하나 보내시죠. 진짜 개 잘하거든요. 종대한테. 저희는 직접 보고 왔습니다. 정말 개 잘합니다. 진짜 잘해요. 정말 이렇게 저희가 그냥 딱 들어도 이 선수가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이 중에서도 탑5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순서도 없고 그 뭐 관련해서 뭐 구글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기억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이제 다시 보시더라도 명확한 리스트나 명확한 순위는 없어요. 없지만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던 선수였고 경기를 직접 본 선수들이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꼭 이제 올스타전에 출전했어야 됐나 안타까움 했지만 나오지 못했던 선수들을 제가 한번 랭킹을 먹어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라마오돔. 그렇죠. 레이커스 선수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레이커스에서 드래프트 된 건 아니었지만 클리퍼스가 드래프트를 했었죠. 클리퍼스가 드래프트를 했었고 마이애미를 거쳐서 이제 레이커스에 오게 됐었는데 샤킬 오닐과의 트레이드를 통해서 왔었죠. 그래서 코비 브라이언트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뛰었었고
실제로 그 백투백 우승도 했었고 네,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레이커스 특히 코비 브라이언트를 좋아하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죠. 네. 오돔 얘기는 호수진님이 굉장히 좀 자주 하셨던 것 그쵸?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네 말씀하세요. 라마 오돔 하면은 그러니까 4번인데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네. 저는 이 선수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그 호수인님께서 왜 운영하셨던 카페 하나 있었다고 하셨나요? 그때 자주 언급됐었고요. 레이커스 팬카페. 네, 제가 그때 사실 레이커스의 바이넘을 좀 좋아했었어요. 앤드류 바이넘. 네네네, 그 센터를 좋아했었어서 이제 같이 뛰는 거를 좀 봤었죠. 라마 오돔은 그 레이커스 팬들에게는 정말 애증 같은 선수이기도 하고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챔피언십 팀에서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었고 근데 이 선수를 그 커리어 초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단어로 정의를 하자면은 그 매직 존슨의 리믹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리그에 입성을 했었고 그 장신 그 포인트 가드 네 뭔가 그 앰퍼니 하더웨이의 뭔가 계보를 이어서 2000년대에 뭔가 그런 장신 포인트 가드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대를 받았던 선수로 이제 입성을 했었는데 포텐셜과 마찬가지로 오프코트 이슈가 그 역대급으로 많았던 선수였던. 네, 그래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났었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배경에는 그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 어머니가 그 암으로 사망을 했었고 아버지는 이제 그 헤로인 중독이 되면서 굉장히 사실 불우한 그 유아 시기를 보냈어요. 유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사실상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굉장히 방황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대학교 진학하기 전에도 이미 하이스쿨 때부터 뭐 스코어를 조작을 했었다 하면서 뭐 이제 뭐 처음엔 UNLV로 진학을 하게 됐다가 뭐 스코어 조작 때문에 뭐 파토가 나고 또 그 와중에 뭐 각종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뭐 마약 문제도 있었고 굉장히 그 트러블이 많았었지만 어쨌든 잠재력 자체는 정말 최고로 평가받았었고 그 와중에 이제 그 팻 라일리 당시에 마이애미 감독이었었죠. 마이애미 감독이 라마 오돔에 대한 정말 찬사를 전 미 방송에서 언급을 하면서 제2의 메이 존슨이다 하면서 펠라일리가 저렇게 인정할 정도면 진짜 짱이구나 하면서 이제 많은 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그 레이커스 클리퍼스는 당신이 똥팀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 픽을 이제 했을 거고 뭐 4픽으로 이제 드래프트 했었었죠. 전체 4픽.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활약을 루키 시즌에 보여줬었고 두 번째 시즌에도 뭐 좋은 시즌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NBA 들어와서도 뭔가 마약 문제에 연루가 되고 또 이제 뭐 음주운전에 연루가 되고 하면서 좀 그런 트러블들 계속 지속이 됐었어요. 되는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펠라헬리가 이런 이슈가 됐을 때 한번 데리고 와야겠다. 그래서 라마 오돔을 그 마이애미로 데려오죠. 마이애미로 데려와서 라마 오돔이 그 마이애미에서 뛰었던 첫 시즌이 마침 드웨인 웨이드가 루키 시즌에 해서 당시에 카론 버틀러, 드웨인 웨이드, 라마 오돔 그리고 브라이언 그랜트라는 굉장히 출중한 라인업을 들고 와서 이제 그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즌에 저는 사실 라마 오돔이 올스타전에 진출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때 굉장히 그 다재다능한 스탯을 찍기로 했었고 거의 제 기억에 아마 17득점, 뭐 10리바, 뭐 4, 5어시 정도의 기록을 하면서 마이애미가 다시 한번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미국 전체에 관심을 받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는데 안타깝게 좀 그 선발이 되지 못했죠. 그리고 선발이 되지 못하고 다음 시즌에 바로 샤킬 오닐과 거의 마트레이드는 아니지만 그 카론 버틀러와 브라이언 그랜트와 이제 패키지들에 포함이 되면서 레이커스가 오게 되고 레이커스에 와서는 그 코비가 혼자 고군분투하던 시기에 제2의 옵션으로 굉장히 이제 그 나름 쏠쏠한 활약을 해주다가 나중에 파워 가솔께서 오셨을 때는 이제 그 깨서 오셨대. 네, 그 레이커스가 스몰볼 라인업을 기용을 했을 때 이제 파워 가솔이 5번으로 뛰었을 때는 라마 오돔이 4번으로 나오면서 스몰볼 라인업을 완성을 시켰었고 그리고 앤드류 바이넘이 5번 선발로 나왔을 때는 식스맨으로 활약을 하면서 그 레이커스가 그 백투백 우승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었고 또 레이커스가 그 해체되기 직전에 그 챔피언십 팀이 해체되기는 그 마지막 시즌에는 그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참 커리어 그 나름 이제 그 자리를 잡으면서 뭔가 악동이기도 하고 불우한 유년기 시절을 보냈고 항상 옥부고의 트러블이 많았는데 레이커스에 오고 나서 이제 그 필 잭슨과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그 리더십 아래서 자리를 잡고 농구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트레이드가 되죠. 그 특히 이제 그 크리스 폴과 이제 불발된 트레이드에 라마 오돔과 파워 가솔이 연루가 되면서 라마 오돔이 거기서 이제 그 소름 끼치는 배신감과 이제 그 실망감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 옛날에 있었던 그런 다시 유리 멘탈이 다시 부활한 거죠. 뭔가 농구로 인해서 힐링이 되고 있었던 그런 멘탈이 부활을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그 댈러스로 트레이드가 되는데
댈러스에서는 사실 뭐 이미 뭐 마크 큐반과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는 장면도 있었고 뭐 리칼라이 감독이 너 나오지 마라 이러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결국 다음 시즌에 그 얼마 나오지도 못하고 클리퍼스로 이적을 하는데 클리퍼스 가서도 이미 뭐 멘탈은 깨진 상태였고 그래서 커리어가 참 안타깝게 끝나면서 안타깝게 끝났고 또 커리어가 끝난 이후에도 그 멘탈적인 어떤 그런 장애가 있어서 장애가 생겼다 아니면 뭐 이제 뭐 마약 중독이 되어서 뭐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하죠. 클로이 카다시안과 이제 뭐 결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주목을 그 안 좋은 부분에서 주목을 많이 받다가 또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좀 이제 기사생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코비 브라이언트의 마지막 그 경기에서 그 트리뷰 영상에도 나왔었죠. 라마우돔이 이제 그 굉장히 살찐 모습으로 영상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좀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렇게 커리어가 마무리가 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의 사망 소식 이후에 라마우돔이 또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코비 브라이언트가 없었다면 나는 NBA에서 커리어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멘탈 컨트롤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을 그 멘탈적인 부분을 해체하고 나서 그 순수히 선수의 재능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선수는 정말 2000년대를 대표하는 그 파워포워드 중에 한 명으로 언급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소름 끼치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 그걸 만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올스타에 진출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시즌이 몇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포지션에 있었던 그런 다른 출중한 4번들에 밀려서 안타깝게 올스타에 그 선발이 되지 못했던 그런 선수 중 한 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장점이 큰 키에서 나오는 패싱 센스라고. 그렇죠. 이 선수는 정말 그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비슷하게 본인이 리바운드를 한 다음에 풀코트로 이제 그 속공을 리드를 하면서 본인이 덩크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름 끼치는 재능을 가진 선수였죠. 평균 10개의 어시스트와 5개의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10개의 리바운드와 10개의 리바운드와 5개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정말 손꼽히는 특출난 그런 선수였고 라마 오딩이 만약에 지금 현 시대의 NBA에 떴으면은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스트레치 5, 스트레치 4로 기획이 되지 않았을까. 스트레치보다는 이제 포인트 5죠. 포인트 5, 포인트 4. 네, 드레이먼드 그린 정말 발라버렸을 텐데. 네. 그 정도의 소름 끼치는 재능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는데 시몬스가 많이 떠오르네요. 그래서 제가 레이커스 있을 때 가장 사랑하던 라인업이 그 파워 가설이 5번으로 뛰고 라마 오돔이 4번으로 뛰고 그 트레이버 아리자가 그 3번으로 뛰고 코비 브라이언트가 그 2번 1번은 뭐 아무나 데릭 피셔든 아무든 이 라인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업이었습니다. 1번 아무나래. 그리고 그때 라마 오돔이 뭐 보여줬었던 그런 퍼포먼스는 참 그 플레이오프 때도 그랬고 항상 중요할 때 그 뭔가 한 펀치가 필요 들어가야 됐을 때 항상 뭐가 패스든 리바운드든 뭔가 뭐 너무나 다재다능하다 보니까 재능이 번쩍이는 순간들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정말 많았었는데 올스타에 진출하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까운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라마오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하다 보니까 끝이 없어가지고 저는 사실 그 5명을 차근차근 소개를 드렸었는데 마치 선수 자유주제한 것처럼 많이 얘기를 했네요. 네. 근데 재밌네요. 라마오돔 언급을 저희가 많이 했고 저희가 분명히 자주 들었을 텐데 또 새로 듣는 것 같이. 네. 제가 시간 안배상 나머지 앞으로는 이제 좀 남은 4명 선수 좀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나올 5명 중에 제일 애정이 많은 선수 그렇죠. 네이커 선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그 코비 브라이언트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겐 당연히 더 기억에 남는 선수였죠. 다음 선수 넘어가 볼까요? 네. 몬타 일리스. 네. 자연님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선수 중에 인디애나에서 끝물이었던 선수 아닌가요? 그렇죠. 인디애나에서 끝물이었는데 이 선수는 사실 골든 스테이트 시절에 굉장히 빛났던 선수였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스테픈 커리에게 밀려서 안타깝게 골든 스테이트에서 그 자리를 내준 그런 사례였죠. 이 선수는 사실 그 정점을 찍었을 때가 2000년대 말이었는데 이때 이미 뭐 평균 25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소름 끼치는 그런 득점원으로서 그 명성을 날렸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골든 스테이트 입장에서 그 스테픈 커리냐, 몬타일리스냐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커리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른 팀을 이적을 하게 되고 뭐 댈러스랑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거쳐서 지금은 사실 이번 오프 시즌 때 컴백을 시도한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나왔었죠. 트라이아웃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뽑히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어요. 선수가. 그러니까 그 몬타일레스는 그 전형적인 그 포인트 가드의 신체 조건을 가진 득점형 원웨이 포인트 가드였죠. 원웨이 포인트 가드로 하기도 할 수 없는 콤보 가드였죠. 그래서 수비가 참 사이즈상으로 정말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그 소름 끼치는 천부적인 득점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선수가 또 고졸 출신이거든요. 2005년도에 들어왔었는데 2라운드에 뽑혔던 선수였는데 사실 이렇게 만개할 거라고 사실 사람들이 그 기대를 하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하이스쿨 시절 때부터 그 소름 끼치는 그 득점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이제 골든스테이트 만기를 시켰었는데 진짜 평균 25득점을 기록한 선수가 올스타전에 뽑히지 않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페이스가 아니고 당시의 페이스를 감안했을 땐 더더욱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지금 페이스로 보면 이제 거의 블래들리 빌급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28득점 정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참 그 많은 오명을 쓰고 있는 선수기도 하고 커리에게 밀린 그런 오명을 있기도 하고 그 볼호그를 하는 좀 이제 볼을 항상 본인이 들고 아이소를 한다는 그렇죠. 네 그리고 소름 끼치기 심한 난사쟁이다 이런 타이틀도 있었고 효율성이 좋지 않은 볼륨 슈터다 그러니까 이런 좀 안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댈러스에 갔을 때도 그렇고 댈러스에 갔을 때도 리칼라이 감독이 한번 대놓고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몬타일레스가 이번 시즌 올스타에 그 나오지 않은 건 좀 범죄다. 네, 이렇게까지 옹호를 했을 정도로 몬탈레스가 어쨌든 그 가드 포지션에서 보여줬을 때 폭발력은 정말 대단했었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 되지 못해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이런 득점형 그 가드 중에서 가장 안타깝게 올스타에 진출하지 못했던 사례가 그 몬탈레스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제 리스트에 한번 언급을 시켜봤습니다. 네. 몬탈레스는 전 골스 시절에 네. 한 번쯤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좀 안타깝게 하지 못했죠. 야 정말. 저는 판타지 하면서 제가 첫 판타지 할 때 몬타 앨리스랑 조시 스미스랑 로이 히버트를 뽑았거든요. 다 거의 커리어 막판이었네요. 네, 다 끝물.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본 건 있는데 뽑았다가 로이 히버트 다 영광을 이제 그쵸. 내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빛을 발하고 죽어가는 별들을 잡았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었던 선수로 기억합니다. 자, 다음 선수는 마이크 비비. 네. 마이크 비비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올드스타에 선발이 되지 않았던 게 진출을 하지 못했던 게 참 안타까운 선수고 이 선수는 그 세크라멘토의 그 우승의 마지막 퍼즐을 꺼냈던 선수로 제가 한번 좀 한마디 요약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드래프트가 된 거는 당시에는 밴쿠버 그리즐리스였죠. 밴쿠버 그리즐리스에서 드래프트가 돼서 그 당시에 그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샤립 압둘라임이랑 같이 호흡을 맞췄었는데 이미 루키 시즌 때부터 굉장히 높은 안정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네. 포인트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이 좋고 그 어떤 그 아웃사이드 효율이 굉장히 좋고 네, 굉장히 꾸준한 미드레인지 점프슛을 가지고 있던 그 포인트 가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크라멘토 같은 시기에 세크라멘토에서 뛰고 있었던 제이스 윌리엄스랑 완전히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제이스 윌리엄스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리그를 접수하긴 했었지만 실제로 뚜껑을 까봤을 때는 굉장히 그 안 좋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었고 리딩이 참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2001년도 오프 시즌에 마트레이드가 되죠. 제이스 윌리엄스가 이제 그 밴쿠버 그리즐스로 트레이드가 되고 나중에 멤피스 그리즐로 바뀌었지만 그리고 마이크 비비가 세크라멘토로 왔는데 마이크 비비가 세크라멘토 그 밀레니엄 킹스죠. 밀레니엄 킹스에 오자마자 세크라멘토가 바로 우승 챔피언십 컨텐더로 이제 발돋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그 유명했던 2002년도 레이커스와의 그 컨퍼런스 파이널도 마이크 비비가 세크라멘토를 이끌던 시즌에 바로부터 이제 그 된 것도 있었고 저는 그 당시에 레이커스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마이크 비비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이크 비비는 이 정말 선천적으로 그 클러치 진을 가지고 태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빅 경기에서 그 세크라멘토가 사실 좀 유일하게 아쉬웠던 부분이 그런 클러치 부분이었거든요. 블라드 디바치는 이미 커리어 내내 뭔가 그 클러치 상에 아쉽다는 어떤 그런 정평을 받는 선수였고 크리스 웨버도 항상 뭔가 좀 그 이미 대학교 시절부터 타임아웃 관련된 그런 그 사건도 있었지만 NBA 들어와서도 항상 클러치에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마이크 비비라는 선수가 이 세크라멘토에 그 더해지면서 마치 그 이 선수로 인해서 이 팀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그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낀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레이커스를 상대로 했을 때도 그 디바치나 크리스 오버의 스크린을 타고 그 시도하는 스탑앤팝 풀업 점퍼는 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정말 등골이 옥삭해지는 그런 소름 끼치는 중요한 타이밍이었던 그런 네 정말 멋진 그런 야투를 많이 시도를 했었고 많이 성공을 시키기도 했었고 그리고 크리스 웨버가 사실상 그 2003년도 이후에는 부상으로 잘 많이 못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크라멘토는 꾸준하게 서부의 최대 강호로 이제 그 군림을 했었고 그 마이크 비비는 평균 20득점 이상을 기록을 하면서 항상 세크라멘토를 리드를 하는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올스타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는 걸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선수인데.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최근에 네. 이 선수가 어느 방송에서 잡혔는데 몸이 엄청 좋았던 그렇죠.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나이가 있으신데 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데 몸이 엄청 팔 엄청 두껍고 네네.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몸 관리를 잘하셔서. 네네. 제가 제대로 본 건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거 맞습니다. 최근에 그걸로 이슈가 됐었지만 어쨌든 그 당시 세크라멘토 킹스 밀레니엄 킹스를 이끌었었던 최고의 안정적인 포인트 가드였고 레이커스 팬들에게 정말 무서운 비수를 많이 꽂았던 그런 선수였죠. 네. 제가 NBA 2002 라이브를 네. 했던 기억이 나요. 2002, 2003 요 시리즈를 네. 그때 그때는 월드컵 게임을 해야 될 때 아닌가요? 그때 EA 스포츠에서 이제 월드컵이랑 뭐 농구, 뭐 묶어서? 축구 뭐 이런 것도 다 했었거든요. 네. 그때 CD 사가지고 컴퓨터 돌릴 때는. 그렇죠. 근데 마이크 비비를 제가 그래서 기억해요. 그때 당시에 그 네. 포인트 가드 능력, 킹스? 네. 굉장히 재밌게 썼던 그런 기억이 나서. 네. 레이커스가 상대했던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스탑앤팝 마이크 비비의 스크린을 타고 오는 그 풀업 점퍼는 정말 그 공포 자체였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세크라멘토 밀레니엄 킹스가 해체되고 나서 이제 애틀란타로 트레이드가 되고 애틀란타에서 또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있는 마이애미로 트레이드가 돼서 2011년도 결승전까지 진출했었는데 결국 우승은 못했었죠 그때 댈러스한테 져서.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이제 다시 이적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승 반지는 얻지 못한 상태로 은퇴를 했지만 정말 올스타전을 나오지 못한 게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참 되게 출중한 선수였는데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리스트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야, 정말 밀레니얼 킹스라고 하나요? 네, 밀레니엄 킹스. 밀레니엄 킹스. 네. 그 주축이었던 선수면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안타깝네요. 네. 자, 다음 선수는 제일런 로즈. 네, 제일런 로즈는 사실 그 최근에 ESPN의 간판 애널리스트로 나오면서 본인의 이름을 딴 제일런 앤 제콥이라는 그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겟업이라는 데서 이제 그 패널로도 많이 나오고 각종 ESPN 농구 관련된 그 방송에 굉장히 많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죠. 이 구라가 좋은가 봐요. 네네. 말을 잘합니다. 말을 잘하는데 이분이 그냥 애초에 애널리스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제일런 로즈라는 선수는 사실 미국 전체의 어떤 그 90년대 초반을 풍미했던 그 흑인 힙합 제너레이션을 이끌었던 특히 미시간 울버린스의 그 팻5죠. 팻5 중에 그 간판 스타로서 어쨌든 미국 대학 농구와 NBA에 미쳤던 영향이 굉장히 지대했던 선수였죠. 그 팻5를 실제로 리드를 했었던 포인트 가드이기도 했었고 그 팻5라고 하면 이제 그 92년도, 93년도죠. 2년 연속으로 파이널 4 결승에 진출했었는데 우승을 하지 못했던. 하지만 그 당시에 힙합 제너레이션, 제가 말씀드린 힙합 제너레이션은 이제 그 뭔가 배기 셔츠를 입고 흰색 양말에 양보하던 시기에 검은색 양말을 신고 검은색 스니커즈를 신고 오면서 뭔가 그 당시에 그 어떤 뭐 닥터 드레라든지 뭐 아이스큐브라든지 당시에 있었던 그런 뭐 비기도 있었겠죠. 비기 스몰도 있었고 뭐 투팍도 있었고. 네. 노토리어스 비아리죠. 네, 어쨌든 그런 그 힙합 그런 선수가 굉장히 같은 시기에 있으면서 힙합 제너레이션을 이끌던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NBA 입성에서도 사실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커리어 초반에는 기회를 잘 못 받았어요. 덴버 너게츠에서는 기회를 잘 못 받고 2년을 보내다가 인디애나를 가고 나서 레리 버드 감독을 만나거든요. 레리 버드 감독을 만나가지고 기회를 처음으로 제대로 받으면서 특히 2000년에는 그 레이커스랑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죠. 인디애나가 그 당시에 그 레지 밀러와 이제 원투펀치 콤보를 기록을 하면서 레이커스와의 결승전에도 굉장히 좋은 기록을 했었어요. 제 기억에 아마 평균 25득점 정도로 했을 거예요.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했었고 레지 밀러 커리어상 같이 뛰어던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00년도에는 그 레지 밀러보다 더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그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 심지어 그리고 2000년도에 그 MIP도 받았었죠. 모스트 임프루브드 플레이어 상도 그 기량 발전상도 받았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아마 코비 팬들이 기억하는 거는 그 인디애나와의 결승전에서 코비 브라이언트 점프슛을 시도를 하고 내려오는 와중에 발을 걸어가지고 발목이 돌아가거든요. 코비가. 네. 그래서 결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레이커스 팬들의 많은 미움을 받았었고 또 기억나는 게 있다면은 그 코비 브라이언트가 81득점을 했을 때 상대 팀에 있었죠. 네. 토론토 랩터스의 상대에서 코비를 마크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안 좋은 기억들만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커리어 전성기 때는 이제 시카고 불스 있을 때랑 인디애나 페이서스 때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20점, 5리바운드, 5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포인트 포워드가 바로 제일런 로즈였고 이 선수가 그 올스타전에 뽑히지 않았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웠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뭐 당시에 동포지 시절에 있었던 어떤 다른 어떤 경쟁자들 대비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저는 사실 2000년도는 정말 선발이 됐었다고
무조건 돼야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2000년도 안타깝게 되지 못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아쉬움이 굉장히 큰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디애나면 동부인데. 그렇죠. 네. 그 당시 동부는 지금 동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네. 90년대 말에는 또 동부가 굉장히 강력했었죠. 네. 그럼 그런 스토리가 안타까움이 많이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 선수. 네. 로드 스트릭랜드. 선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로드 스트릭랜드는 그 정말 올스타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는 게 정말 범죄로 느껴지는. 네. 정말 이거는 인베스티게이션을 해야 된다. FBI에 의뢰를 하든지 특검 한번 들어가야 네, 됩니까? 특검이 정말 절실했던 그런 선수였는데 정말 저는 선수야? 네, 이 리스트를 사실 저는 이 방송 자체를 그 로드 스트릭랜드 선수에게 그 전 선수에게 헌정하고 싶은 그런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로드 스트릭랜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아웃사이드 슈팅 없이도 경기를 지배했던 포인트 가더라도 좀 말을 하고 싶어요. 벤 시몬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만해. 근데 벤 시몬스랑은 다른 게 로드 스트릭랜드는 점프력이 높지도 않았고 사이즈가 높지도 않았고 그 전환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이 와중에 아웃사이드 슈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그 페인트 존을 휘저으면서 본인이 득점하고 싶을 때 득점을 하고 패스를 하고 싶을 때 패스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가 참 미스테리였던 그런 선수였고 같이 동시대에 뛰었던 다른 포인트 가드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그 포인트 가드 중 한 명이었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왜 선발이 안 됐지? 몇 년도에 뛰으셨던 분이에요? 그 90년대. 90년대를 그 풍미했던 포인트 가드였고 88년도에 제 기억에 아마 그 뉴욕 닉스가 드래프트를 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크 잭슨과 같이 그 이제 NBA에 입성을 했었는데 마크 잭슨과 로드 스트릭랜드는 80년대 그 뉴욕 닉스가 아니죠. 뉴욕의 그리코르 농구의 그 레전드들입니다. 당시에 이제 포인트 가드 뉴욕 출신의 포인트 가드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시기였는데 하필 같은 그 년도에 88년도에 그 마크 잭슨이라는 레전드와 같이 드래프트가 되고 또 공교롭게 같은 팀으로 또 가게 되면서 출전 시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포틀랜드로 이적을 하겠죠. 포틀랜드랑 샌안토니오에서도 이제 몸을 담았었는데 갈 때마다 항상 그 리그 어시스트 평균 기준으로 이제 최상위권에 들고 안정적인 리듬감도 하고 근데 항상 뭔가 그 구단 내에서 그 연봉 협상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부상을 당한다든지 이러면서 좀 제자리를 잡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었던 거는 그 크리스 웨버가 워싱턴 위자즈였죠 그 당시. 워싱턴 블리츠 시절에 위자즈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었던 그 당시에 크리스 웨버와 함께 뛰던 시기였는데 이 선수가 제가 이제 그 97, 98년도 시즌에 정확하게 그 기억을 하는데 올 NBA 세컨드 팀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리그 평균 어시스트 1위를 기록을 하고요. 그 평균 17득점에 10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는데 그리고 올 NBA 세컨드 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올스타전에는 참가를 못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그러니까 리그 사무국에서 이 선수는 이번 시즌 탑 10 선수 중에 한 명이었다는 차원에서 그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을 한 건데 올스타전에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그래서 저는 이게 참 NBA 역사상 가장 그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봤었던 그 로드 스트릭랜드는 참 그 어떻게 이렇게 작은 신장과 그 다른 선수들 대비해서 그 좋지 못한 사이즈나 운동신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로우 포스트에서 득점을 하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 타이밍의 귀재였다고 할까요? 그 타이밍과 순간적인 그런 잽 스텝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상대방의 타이밍을 뺏고 그 타이밍을 역으로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하고 패스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역대 최고의 그 1인자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뉴욕의 그 스트릿 레전드라는 타이틀이 잘 어울릴 정도로 그 소름 끼치는 타이밍에 선수들에게 어떤 그 찔러주는 패싱 센스를 자랑했었고, 이 선수는 참 그 경기 하이라이트가 전 좀 아쉬워요. 그 유튜브를 검색을 해보면은 로드 스트릭랜드 검색을 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제가 사실 가장 많이 검색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 당시 영상이 많이 뭐 녹화가 안 됐었겠죠. 당시는 이제 비디오 레코더 시기였으니까 이걸 유튜브로 이제 뭐 코드 전환을 안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영상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믹스 자체도 얼마 없고 경기 영상도 자체도 얼마 없지만 어쨌든 제가 그 당시에 봤었던 그 어린 나이에 봤었던 선수 중에서 참 와 정말 농구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저런 거인들 사이에서도 그 작은 선수가 이렇게 빛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좀 알게 되는 선수였고 제인슨 키드와 더불어서 그 제가 어린 시절에 목격했었던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패싱 센스를 자랑을 했고 그런 선수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정말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예요. 이 선수가 왜 올스타에 뽑히지 못했는지가. 네. 제가 그래서 97, 98 네. 그러니까 올 NBA 세컨 팀에 네. 뽑혔던 시절에 올스타 게임 스타터. 네. 세컨 팀이라고 하는 게 지금 리저브라는 건가요? 아니요. 올 NBA. 올 NBA. 올 NBA 세컨드 팀에 팀. 선정이 됐었는데 올스타 경기는 진출을 못한 거죠. 선정이 안 돼서. 네. 가드였잖아요. 네. 동부에는 마이클 조던과 앤서니 하더웨이가 있고 네. 서부에는 게리 페이튼과 네. 코비 브라이언트가 있는. 네. 사실 그 당시에 말이 많았어요. 98년도 올스타전에는 이제 동부 기준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앤서니 하더웨이는 그 97, 98 시즌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부상 때문에 거의 나오지도 않았고 올스타전이 임박해서 컴백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100% 펜투표였잖아요. 앤서니 하더웨이의 인기는 정말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싸리 선발에서는 제외가 됐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또 벤치에 그 올스타전에 그 동부였죠. 제 기억에 98년도 올스타전이면은 팀 하더웨이랑 앤서니 하더웨이가 같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기억이 맞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뭐 하더웨이 하면 그 당시 최고의 포인트 가드들이었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밀리긴 했었지만 네. 또 팀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오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올 NBA 세컨드 팀에 들어간 선수가 올스타 팀이 안 나왔다는 거는 정말 FBI의 수사가 네, 정말 시급한 20년도 더 된 얘기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참 이 선수의 정말 대단한 선수였고 네. 세법이 안 좋았나 보네. 세법이 안 좋았죠. 그러니까 다른 그 선수들에 비해서 이때는 또 팬투표로 그러니까요. 진행했으니까 팬들한테는 좀 인기가 또 이런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쵸. 또 그러한 또 이제 그 시스템의 변화들이 있었겠죠. 미디어와 감독들이 또 뽑는 그런 시스템의 변화들이 어쨌든 있었겠죠. 그 같은 시기에 뛰었던 상대 팀의 포인트 가드들이 가장 무서워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고 정말 이상한 거죠. 이 선수가 아웃사이드 슈팅이 없는 걸 알고 그래서 세깅 디펜스를 하는데 이 선수는 항상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 있고 뭔가 점프력도 안 좋고 뭔가 운동신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득점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조율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미스테리한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참 경이로운 그런 부분에서 참 경이로웠던 선수였는데 네. 벤 시몬스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네. 로즈 스트릭랜드가 벤 시몬스의 어떤 그런 신체 스펙을 가졌다면은 정말 지배를 했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네. 애초에 시몬스가 그 키였다면 NBA 못 왔겠죠. 네. 아 재밌네요. 네. 골 밑에서 참 수많은 똥슛을 기대로 그 시도를 했었고 그 똥슛들도 잘 들어갔던 선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후수인이 네. 직접 선정한 탑5 네. 한번 라마 오든 모든타인, 마이크 비비, 제일런 로즈, 마지막 로드 스트링까지 제가 라마 오든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방송 시간이 끝나게 다 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또 이렇게 털어주셔야죠 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동시대에 뛰는 선수들 중에는 마이클 콜리, 뭐 루윌 그리고 이제 아직 초반이지만 데빈 부커는 언젠간 되겠죠. 언젠간 되겠죠. 아직 뭐 청소하죠. 이렇게 안 되진 않을 거예요. 에이튼이 또 이제 다음 시즌부터 빡시게 뛰어주면 피닉스의 성적이 또 올라가지면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오랜만에 이런 또 옛날 NBA 얘기도 많이 좀 나눠보고. 네. 자 이쯤에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3인이 방송하니까 그러게요. 네, 아기자기 아주 좋은데요. 티키타카가 있었죠. 네. 조화가 잘 되죠. 네. 다음 방송 때는 제가 아마 이제 그 보스턴 갔다 와서 이제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대신에 가야님이 이제 밴쿠버에서 오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다음 시에 나오지 않을까. 네. 보스턴 가서 경기 재밌게 보고 였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가야이님을 꼭 설득해서 함께 방송을 무조건 설득하셔야 됩니다. 컴백 방송을 뭐 준비를 해보도록 입이 하겠습니다. 근질근질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이죠. 한 달 동안 못 나오셨는데 한 다음 주 2-3일 정도 빼놓으실 수도 있고요. 자 추운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우한폐렴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청취자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을 많이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NBA 온 Retired Los Angeles Lakers basketball star Kobe Bryant has been killed in a helicopter crash. It happened this morning. The chopper reportedly went down just before 10 a.m. local time, according to the fire department out there in Calabasas, California. With the 13th pick in the 1996 NBA draft, the Charlotte Hornets select Kobe Bryant from Lower Merion High School in Pennsylvania. Time has wings.
even when you realize that you need to appreciate the time, it still goes by fast. I am a 17-year-old kid, but at the same time, now it's time to go in there and it's time to do some work. How good is this kid? The best part of basketball, so many things. When you win, it's been a long so it doesn't day turn off. without you, my friend. The competitive spirit.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